예, 안녕하셨습니까? 예. 자, 요번에는요, 지난번에 이어서 12지에 대해서 말씀을 더 드릴 건데, 먼저 동물의 특징, 계절과 시간대, 그 다음에 삼합, 방합, 육합, 그리고 인신사의 좌우명의 진술충미. 물론 이제 이것 말고도 또 할 게 많이 있는데, 일단 이게 기본이고요. 그리고 이제 강의 녹화하기 전에 미리 말씀을 드리는데, 사실 제가 편집이라는 개념을 굉장히 어려워합니다. 제가 이제 세 가지 못하는 게 있는데, 첫째는 이제 박자 맞추는 거 못하고요. 두 번째는 뭐냐면은 춤추는 거 못해요. 소위 말하는 몸치.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기계치입니다. 그러니까 남들은 어떤 그 편집 이런 거를 되게 좋아하는 분들도 계시는데 저는 막 머리가 아파요. 그래서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그냥 시작해서 끝까지 NG 없이 중간에 멈추면 어떻게 편집을 해야 될지 그게 너무 복잡하니까 NG 없이 가다 보니까는 약간 매끄럽지 않더라도 그냥 이해를 하시고 들어주시면 감사하겠고요. 그래서 일단 지난번에 동물의 글자 변화의 원리에 대해서 설명드린 거 기억들 나시죠? 인목이란 글자가 어떻게 생기고 묘라는 글자가 어떻게 생겼고 진이란 글자 그 원리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던 거 기억을 하실 거라고 보고요. 요번에는 이 동물들의 특징, 왜 인을 호랑이로 보고 묘를 왜 토끼로 볼까? 또 왜 용이고 뱀이고 말이고. 네. 요거는 글자하고 같이 맞물려서 들어가는데, 자, 이렇게 먼저 말씀드릴게요. 되게 나름의 자연적이고 과학적으로 동물을 붙여놨습니다. 무슨 얘기냐면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먹이 사슬 관계를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호랑이는, 육식동물의 대명사인 호랑이는 언제 번식을 하느냐. 아, 주로 1월이나 2월 사이. 다시 말하면요. 인월에 번식을 합니다. 호랑이는. 근데 왜 그럼 요때 번식을 해야 되느냐. 그러니까 소위 말하니까 이제 번식이란 말보다는 짝짓기라는 표현이 맞겠죠. 예. 호랑이가 소위 말해서 암호랑이가 숫호랑이와 짝을 짓는 시기가 인월입니다. 왜 그때 인월이 돼야 되느냐? 초식 동물들이 새끼를 낳고 그 다음에 그 초식 동물들 대표적인 거 토끼 같은 거 있잖아요. 새끼를 낳고 봄에 풀이 커 나갈 때 그래야지 그 풀을 먹고 새끼를 키울 거 아니에요. 그러면은 호랑이는 요때 짝짓기를 해가지고 초식 동물들이 새끼가 어느 정도 큰 다음에 호랑이도 자기 새끼를 위해서는 사냥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예. 그러다 보니까는 인월은 육식 동물의 대명사인 호랑이 짝짓기 하는 시기. 그래서 이걸 호랑이로 본 거고요. 자, 그 다음에 묘가 왜 토끼냐? 토끼는요, 약하죠. 예. 말 그대로 초식 동물, 먹이 사슬의 가장 바닥에 있는 게 토끼지 않습니까? 이 토끼는 밤에는 이 야행성 동물 때문에 밤에 돌아다니기도 어렵고, 아침에는 또 뭐, 당연히 또 사람들 눈을 피해야 되고, 그러다 보니까 토끼가 활동하기가 제일 좋은 시간이 언제냐? 묘시입니다. 우리 동요에 깊은 산속 옹달샘, 누가 와서 먹나요? 누구죠? 새벽에 토끼가 눈 비비고, 그렇죠? 새벽에 바로 묘시죠. 인시 같은 경우에는 아직까지 호랑이가 활동하는 시간이고, 알다시피 인시까지 활동하다가 닭이 울게 되면은 호랑이는 그때 이 야행성 동물이다 보니까 활동 시기를 접잖아요. 그래서 잠자러 들어가야 되겠다. 얄미운 닭이 우니까. 그래서 뭐 인율 원진이라는 이런 우스갯소리도 있지만은요. 자, 그래서 인을 호랑이로 하는 거는 육식 동물의 대명사인 짝짓기 하는 시기. 그다음 묘가 토끼인 이유는 토끼는 굉장히 이게 번식력이 좋아요. 새끼도 빨리빨리 낳고. 근데 이 토끼가 활동하기 가장 좋은 시간은 언제냐? 호랑이가 잠들면서 다른 육식 동물들이 깨어나기 그 타이밍, 그 비어있는 시간, 그게 묘시. 새벽에 토끼가 눈 비비고 일어나서 그래서 옹달샘에 물 한 모금 마시고요. 자, 그 다음에 진이 왜 용일까요? 풍수에 이런 말 있죠. 직용은 사룡이다. 네. 용은요, 굽어 있을 때 살아있고, 그러니까 그러니까 직룡이라는 얘기는 용 그림 보면 다 구불구불 굽어 있죠. 근데 용 그림이 이제 용이 쭉 뻗어 있다. 직진돼 있다. 그러면 죽은 용이라고 하죠. 아마 모르기는 몰라도 용이 죽을 때는 몸이 길게 뻗나 봅니다. 자, 근데 왜 그러면 요게 용이 되느냐?
겨울에 꽁꽁 얼었던 땅들이요, 녹는다고 했죠. 입춘을 지나서 우수와 경칩. 그러면은 소위 말해서 우수라는 얘기는 비가 내린다는 얘기죠. 왜? 얼어있는 땅이 태양빛으로만 녹기에는 시간이 많이 걸려요. 그러다 보니까 비가 와서 녹고, 그 다음에 개구리가 이제 칩거됐다 튀어나오고, 그 다음에 춘분이 지나서 청명이 지난다고 했지 않습니까? 자, 요때 되면은요, 모든 땅들이 다 녹아 있어요. 그럴 때 어떤 상황이 생기느냐? 아지랭이가 피어나죠. 알다시피 진월 되면은 우리 시골 농사 짓는 분들 아지랭이 아실 거예요. 요즘 애들은 모를 수도 있지만은 용이 꿈틀대는 모습, 생명이 꿈틀대는 모습. 그래서 용은 왜 생명의 상징이고 신자진의 그 수에 창고면서 물에 탱크잖아요. 생명의 상징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용에 대해서 굉장히 신성시하는 이유 중에 하나도 생명의 그 뭐라고 합니까? 생명의 그 창고? 뭐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호랑이와 토끼와 용이 됐다면, 자, 개구리가 칩거려서 튀어나왔죠. 그러면 개구리도 짝짓기를 하고 자기 새끼들을 낳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야지 뱀에게 잡아먹혀도 종족이 보존이 되죠. 그래서 뱀은 저기 동면하지 않습니까? 겨울에 동면했다가 그 다음에 이제 봄에 활동하는데, 그 뱀이 깨어나서 개구리를 얌얌 쩝쩝하고 먹어가던 시간이 언제냐? 요때 뱀이 소위 말해서 이제 동면에서 깨어나는 시간이 입하 4월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보면은요, 이 농가에서 사시는 분들은 알 거예요. 봄에서 여름 가기 전에 개구리가 막 개굴개굴 울어대면 엄청 시끄럽게 울죠. 그때가 이제 개구리 짝짓기 하는 시절이죠. 그게 바로 이제 입하가 오기 전입니다. 그래서 개구리가 짝짓기를 하고 그러니까 올챙이라고 해야 되나요? 알을 낳고 올챙이가 부화되면 이제 뱀이 먹어도 상관없겠죠. 네, 그런 식으로 했기 때문에 살을 뱀으로 본 거고요. 그 다음에 왜 오화가 말이냐? 이거는 글자상의 원리라고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지만은, 사람이 동서남북을 돌아다니는데 말 타고 다닌다고 했었죠. 그러니까는 말을 타고 돌아다니는 모습에서 본따서 이 오화가 말인데, 말은 움직이는 동물이고 가만히 있으면 말은 쓸모가 없죠. 당연히 활동을 해야 되고, 그래서 소위 말해서 달리는 거죠. 그래서 이게 오를 말로 봅니다. 그리고 미는 왜 양이냐? 이것도 역시 글자에서 따온 거죠. 만미자 기억하십니까? 지난번에 말씀드렸을 때 고기 중에서 제일 맛있는 게 양고기다 라고 했었던 거, 만미자라고 얘기했었죠. 그래서 미를 양으로 봤다. 맛있는 고기 중에서 최고다. 그래서 이제 미식가들이 양고기를 최고로 쳤고요. 자, 뱀, 말, 양, 이렇게 해갖고 여름에는 대표적인 동물들이 실제로 얘네들이 제일 많이 활동하는 시점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사오미를 말씀을 드렸고, 그 다음에 자, 신월이 왜 원숭이냐? 원숭이가 언제 가장 호들갑을 떠냐면요, 천둥번개 칠 때예요. 소위 말해서 이제 천둥번개 벼락에 치면은 원숭이들은 아주 난리들이 나죠. 우르릉 꽝꽝 할 때. 근데 천둥번개가 언제 많이 친다? 지난번에도 얘기 드린 것 같은데, 태풍 올 때. 기억하시죠? 장마는 봄에서 여름으로 올 때 장마가 오고요. 그 다음에 여름에서 가을로 갈 때 태풍이 온다. 기억하시죠? 예. 그래서 번개가 치고 우르릉 꽝꽝 할 때 원숭이들이 가장 호들갑을 떤다. 그래서 요 입추의 대명사는 태풍이 오는 시점 때문에 원숭이 얘기를 많이 하고, 그래서 이게 원숭이가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유가 왜 닭이냐? 자, 6월 달이 되면은요, 추수하는 시점이에요. 추수. 그러면은 옛날 시골에서는 추수를 어떻게 했느냐? 당연히 낫이나 이런 걸로 벼를 베죠. 그 다음 도리깨질을 하는데 마당에서 했죠? 그러면은 도리깨질로 벼를 속된 말로 뒤지게 팼죠. 예, 패니까 나달이 이제 벗겨질 테고, 그럴 때 제일 살판나는 동물이 누구냐면은요, 마당에 떨어진 나달 모이 같은 거 있잖아요. 닭 쪼아먹는 거, 닭이죠. 닭의 이름이 닭 쪼아먹어서 닭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추수 끝나고 나면 닭이 제일 살판나요. 그게 이제 추석 무렵이라고 했죠. 6월을 닭으로 본다.
이렇게 얘기했었고, 그리고 술이 왜 개냐, 이것도 역시 글자상의 얘기랑 같이 맞물려 들어가는데, 사냥 얘기 기억하세요? 우리가 가을에 추수한 다음에 6월에 이제 소위 말해 핵곡식, 예. 술 담아서 핵곡식을 갖고 술 담는다. 기억하시죠? 그 다음에 추수도 다 했고, 그 다음 창고를 지켜야 되니까 산에 있는 짐승들, 멧돼지라든지 이런 짐승들이 창고 습격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미리 그때 가갖고 소위 말해서 이제 이 먹이를 안 뺏기기 위해서 사람과 동물이 경쟁하는 시대니까는요. 그래서 멧돼지들 사냥하고, 근데 어떻게 사람이 혼자 갈 수는 없잖아요. 그러면은 창을 들고, 예, 사람이 가는데 이게 술이라고 했었죠. 누구랑 같이 간다고 했죠? 멍멍이, 사냥개, 개를 데리고 간다. 그래서 술어는 개다라고 표현을 했고, 자, 그 다음에 해를 돼지로 보죠. 왜 돼지로 보냐면요, 우리가 소위 말해서 이제 종갓집이라는 얘기들 들어보셨죠? 집가짜 쓸 때 집가짜 어떻게 쓰냐면요, 이렇게 돼지 시자가 들어가요. 그러니까는 무슨 얘기를 하려면, 종갓집이라는 얘기는 큰 집이잖아요. 큰 집에. 그러니까 지금 시대를 생각하시면 안 되고 옛날 시대를 생각하셔야 되는데, 옛날에는 이제 제사를 지내거나 무슨 집안에 무슨 행사가 있다. 그럼 온갖 친척들이 다 모여요. 어디로 모이겠어요? 종갓집으로 모이겠죠. 그럼 종갓집이 커야 돼요? 작아야 돼요? 크죠? 근데 옛날에는 우리도 아시다시피 친척들이 다 몰려왔으면은 나물 반찬 줍니까? 그래도 종갓집 명색이 큰 집인데 고기라도 좀 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농사 짓는 사람들이 요즘처럼 소고기 대접한다? 그건 어려워요. 그러면은 종갓집 정도라고 얘기를 하려면은 돼지 정도는 잡을 수 있는 그런 재산이 있어야죠. 그게 종갓집입니다. 그래서 왜 돼지 얘기를 꺼내느냐? 돼지는요, 요 시점을 넘어가면은 하늘에다가, 그러니까 종갓집에서 사람들이 모였잖아요. 그러면은 모인 다음에 뭐를 하냐면요, 제사를 지내요. 소위 말해서 조상에게, 또는 좀 더 크면 하늘에게, 조상이든 하늘이든 어딘가에게 제사를 지내는데 소머리 올려놓을 수는 없잖아요. 농번기, 농사 짓는 시대라는 꼭 잊지 마셔야 돼요. 왜? 명리학은 언제 만들어졌어요? 당나라 때. 그 다음에 그것이 5대 송초, 서자평, 그 다음에 송나라 이후부터 쭉 명나라, 청나라, 전부 무슨 시대예요? 농번기잖아요. 농사 짓는 시대. 그런데 어떻게 소를 함부로 올려요? 말도 안 되죠? 그럼 제사 지낼 때, 우리도 가끔 집 개업식 할 때 무슨 머리 올려놔요? 돼지 머리 올려놓잖아요. 웃는 돼지, 기왕이면. 그러니까는 추수가 다 끝나고 사냥도 다 끝나고 이제 올 겨울에 무탈하게 조상님들 덕분에, 신령님들 덕분에, 또는 하느님 덕분에, 이게 소위 말해서 이제 이 신을 숭배했던 나라였으니까요. 동양권은 그렇으니까. 그렇기 때문에 하늘에 지내는 제사, 그럴 때 돼지를 올려놓죠. 소는 아까 말씀을 드렸고. 그래서 돼지 입장에서는 요 해월을 넘기면은, 그러면은 1년 더 살죠. 근데 아니면은 이때 이제 제사 지낼 때 돼지머리가 올라갑니다. 네. 자, 그럼 하필은 왜 해월에 제사 지낼까요? 이건 은나라 때 세시 풍속이기도 하지만, 겨울, 소위 말해서 이제 이 해자축, 겨울의 시작이기도 하고요. 지금이야 겨울이 그렇게 어려운 시대가 아니지만은 옛날 겨울은 무서웠던 시대입니다. 아마 지금도 산에 사시는 분들, 뭐 예를 들어서 뭐 나는 자연인이라면서 산에 사시는 분들은 제일 두려운 계절 뭘로 봐요? 당연히 겨울이죠. 예. 겨울이 잘못하면은 동사들이 딱 좋은 시점 아닙니까? 그러니까 무탈하게 나기 위해서. 그리고 1년 농사 잘 끝냈고 하늘에 감사하는 거. 그게 이제 입동이 시작할 때, 그때 제사를 지내는 게 돼지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자, 그 다음에 동지 무렵은 쥐가 대표적인 거죠. 요거는 제가 솔직히 이제 이 쥐를 징그러워 해갖고 잡아서 확인을 못 해봤어요. 뭔 얘기냐면은 쥐의 발톱 개수가 앞발하고 뒷발이 짝수고 홀수든 짝수든 이게 안 맞다고 들었는데, 워낙에 제가 좀 징그러운 게 약해갖고
음양의 교차되는 시간. 그것이 발급수의 차이, 앞발과 뒷발의 음양의 차이. 그래서 이거를 쥐로 보고요. 그 다음에 또 쥐는 토끼보다도 더 번식력이 좋은 걸로 알아요. 그래서 옛날에 왜 이런 얘기 한번 기억하시나? 이제 그 조선시대 때는 성리학이 대세니까 뭐 이런 전부 미신이다 뭐다 하면서 이제 성리학 외에는 인정을 안 했던 시대예요. 근데 그 동네 고을에 소위 말해서 이제 용한 점쟁이가 있다. 그래서 그 고을 원님이 그 점쟁이가 혹세무민을 하니까 실험을 해봐야겠다 하면서 상자 속에 이제 쥐 한 마리를 집어넣고, 자, 여기에 이 쥐가 이제 몇 마리 있느냐 맞춰봐라. 그랬더니 이 사람이 딱 개를 뽑아 보더니 9마리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한 마리였는데 9마리라고 했으니까 이거 거짓말쟁이다 하고 죽였대잖아요. 그러고 나서 상자를 열어봤더니 쥐가 새끼를 낳아서 9마리가 됐다. 뭐 이런 얘기가 있는데, 자, 이 얘기는 왜 하냐면은 이제 우스갯소리로 이 소위 말해서 이제 우리가 뭔가를 맞히는 사람들이잖아요. 근데 맞히는 데 있어 갖고 자기 소신을 굽히지 말자. 뭐 이런 뜻의 얘기를 드렸고요. 그래서 잘하는 거는 음양이 교차되는 시간대죠. 그 옛날에 왜 그런 말 하잖아요. 귀신이 자시의 활동을 가장 크게 한다고. 사실 제가 볼 때 음양이 교차된다는 시간은요, 동지의 일양이 희생해서, 그 다음에 이제 동지 소환, 그 다음에 이제 대안이지 않습니까? 그때 2양이 희생하고 3양이 희생하고 해갖고 6양이 희생하고 그 다음에 이름이 희생하고 할 때, 주역의 괴산에서 따온 거예요. 음양이 교차된다는 얘기는 해가 주 한겨울이죠. 음의 시간대죠. 그런데 일양이 만들어진 시간입니다. 그래서 양기가 태동한다. 그래서 음양이 교차되는 시간대가 자월이고 자시라는 거죠. 그래서 이 쥐의 발급수가 앞발과 뒷발의 음과 양이 소위 말해서 이제 짝이 틀리다. 그래서 쥐를 갖다 붙였다. 근데 제가 잡아서 확인을 못 해봤기 때문에 약간 좀, 근데 저만 그렇게 보는 게 아니라 다른 분들도 다 그렇게 얘기들을 하시더라고요. 네. 자, 그 다음에 축은 소라고 했죠. 소의 입장에서는요, 한 달 내내 뭐 합니까? 놀고 먹어요. 왜? 농사 짓는 시대 때 실컷 요때 잘 먹여야지. 그래야지 이제 다음에 뭐 논 갈고 밭 갈고 할 거 아니에요, 봄에. 그러니까는 한 달 내내 맨날 콩죽, 콩이나 지푸라기나 뭐 이런 거 갖고 막 쇠죽이라고 하죠. 막 팍팍 끓여갖고 소한테 실컷 먹이잖아요. 소는 한 달 내내 생일이죠. 네. 그래서 추월을 소로 본다. 그래서 끈유자 한번 기억나실 거라고 봐요. 아마 지난번 강의 한번 확인해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호랑이, 토끼, 용, 뱀, 말, 양, 원숭이, 닭, 개, 그 다음에 돼지와 쥐와 소, 이렇게 이 동물들의 특징을 말씀을 드렸다면은, 자, 이거는 우리나라 동물의 특징이고요. 뭐 중국에서는 묘를 고양이로도 보고, 베트남이 고양이로 보던가요? 아무튼 이제 중국이나 베트남은 또 우리랑 이게 동물의 특징이 틀립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이게 학문적인 가치는 없는데 그냥 상징적으로 알아두시라고 말씀을 드린 거고. 그리고 원래는 제가 이제 과거에 고전을 가르칠 때는요, 요 동물들의 특징까지 얘기했어요. 호랑이의 특징, 토끼의 특징, 그 다음에 용의 특징. 예. 이 동물들의 특징을 다 말씀을 드렸지만은 물상은 오행론에 입각하기 때문에 이번에는 굳이 동물의 특징까지 말씀은 안 드리고요. 계절대와 시간대만큼은 꼭 아셔야 됩니다. 오행 갖고 한다는데 왜 계절을 따죠? 자, 계절이라는 거는 오행이 계절이 상관없다? 그건 아니죠. 예를 들면은 봄에는 임묘진이라고 하죠. 봄의 계절에는 뭐가 가장 극심하겠어요? 목이 강하겠죠. 예. 그러니까 목이 강해지는 시간대를 또 생각을 하시면 되는 거고. 그러니까 계절과 시간대는 오행 안에 들어가 있는 거지, 오행을 본다고 해서 계절을 무시한다. 이거는 아닙니다. 다만 목이 많고 화가 많고 토가 많고 금이 많고 수가 많고 이런 오행의 개수를 갖고서 사주를 판단하는 데 참고를 하는 거죠. 자, 그러면은 인월, 묘월, 진월을 봄이라고 하죠.
시간대는 몇 시냐면은요, 3시 반부터, 그러니까 소위 과거에는 3시부터 5시인데, 알다시피 이 동쪽에 있는 경도, 동경의 표준시를 맞춰갖고, 그래서 이거를 시간대를 지금 한 32분 차이가 난다는 걸 알고들 계실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새벽 3시 반 정도로 보시면 되고요, 인시가. 그 다음에 묘시, 진시이지 않습니까? 자, 그러면 요 시간대와 사시, 오시, 미시, 신시, 유시, 술시, 그리고 해시, 자시, 축시의 시간대는 나중에 이제 삼합을 하면서, 방합을 하면서, 육합을 하면서 말씀을 마저 드릴게요. 왜 그러냐면 이거는 우리는 계절과 시간대를 원령을 기점으로 해서 보는 게 아니라 삼합이나 방합이나 육합을 기점으로 해서 보기 때문에 그때 말씀드리는 게 더 타당할 것 같고요. 먼저 삼합 얘기를 할게요. 삼합은 석삼자죠. 세 가지가 모여서 합이 됩니다. 그러면은 세 가지가 어떻게 되느냐? 삼합의 중심인자는요, 좌우묘유가 중심인자입니다. 항상 모든 합의 중심은 좌우묘유예요. 근데 예를 들면은 방합이라는 건 모일방자예요. 소위 말해서 모일방자라는 얘기는요, 모였다는 얘기는 옛날에 한번 집성촌 한번 생각해 보시겠어요? 그때는 집성촌에는 김씨면 기씨, 김씨, 이씨면 이씨, 말 그대로 성씨가 같은 사람들이 이렇게 모였잖아요. 그러다 보니까는 한 집 건너 사촌이고 한 집 건너 뭐 당숙내고 한 집 건너 다 같은 친척들이 모였단 말이죠. 이럴 때 소위 말해서 외지인이 이사를 오게 되면 집성촌 마을에 외지인이 이사 오면 어떻게 됩니까? 굉장히 소위 텃세가 되게 심하잖아요. 모일방자란 얘기죠. 그건 무슨 얘기냐? 계절이 모인 거죠. 다시 말하면요, 인이나 묘나 지인이 모인 거죠. 방합은 언제 보느냐? 계절이 모인 거고, 그 다음에 목이 모인 거죠. 그러니까는 인묘지는 무슨 방향? 동서남북 중에서 동쪽 방향. 그렇기 때문에 예를 들면은 어떤 사람이 사업을 할 때 뭐 한강 이북에다가 또는 동쪽의 방향에다가 이럴 때 이 방합을 씁니다. 사주에 따라서. 나중에 이제 실권할 때 풀어 드릴 건데, 일단 모일방자라는 건 기점이고요. 그 다음에 모였다는 얘기는 세력이 크죠. 이렇게 물어볼게요. 이 지역에서 저 지역으로, 저 지역에서 이 지역으로, 이게 방합의 개념이죠. 그래서 예를 들면 어떤 사주에서, 그러니까 신유술이 있고 또 신유술이 있는데, 예를 들면은 우리는 이제 기둥이 네 기둥이니까는 6글자가 올 수가 없어요. 그러면 어떤 사주의 특징이, 예를 들면 이렇게 이렇게 신술이 있다고 칠게요. 네. 자, 그러면 빠진 게 유금이죠. 그 어떤 경우에 유금을 쓰느냐? 요게 요 지역과 요 지역에 빠져 있는 글자가 지금 유금이 빠졌습니다. 유금의 천간은 신금이고요. 그 다음에 유금은 다른 말로 말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그러면은 말과 말이, 그러니까 요 지역에서 빠진 게 유금인데 요 말이라는 게 요 지역으로 또 흘러갈 때, 요럴 때 방합의 개념을 사용을 합니다. 이것만 갖고는 무슨 말인지 모르실 텐데, 그건 나중에 이제 실관 명조풀이 할 때 요거 갖고 요런 명조가 있으니까 그걸 갖고 풀어 드릴게요. 자, 어쨌든 방합이라는 게 모일방자라는 거 그거 잊지 마시고요. 그 다음에 삼합은 말 그대로 세 가지가 모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삼합은 어떻게 생각하셔야 되냐면요, 어떤 프로젝트가 있다고 칠게요. 그럼 그 프로젝트를 위해서 일단 사람들이 모이잖아요. 그걸 이루기 위해서. 그래서 모일 결자, 뭔가 이룰 성자, 결성 조직이라고 합니다. 무언가 목적, 프로젝트를 이루기 위해서 모였다. 그게 삼합인데,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자, 묘, 그 다음에 해, 미. 그럼 어떻게 돼요? 이게 해묘미 삼합이죠. 자, 그러면은 우리가 해묘미라고 하면 목이 몇 개입니까? 여러 개죠.
다시 말하면요, 해묘미의 대표성은 가운데 자오미를 기점으로 해서 만든다고 얘기했잖아요. 그러면은 묘의 천간은 뭘까요? 을. 네, 맞습니다. 을. 그러니까는 해묘미의 대표성은 을목이다. 네, 간모가 아닙니다. 많은 분들이 해묘미의 천간을 갑으로들 보시는데 천만의 말씀, 자오미를 기점으로 합을 한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자, 그러면은 사유축의 천간은 뭘까요? 당연한 얘기겠죠? 사와 유와 축. 유금의 천간 신금이죠. 그 다음에 인호술은요, 임목과 오와 술토. 자, 그러면은 역시 자오미라고 했죠. 오화의 천간을 많은 분들이 정화로들 알고 계세요. 아닙니다. 왜? 육식갑자의 원리상 정오라는 글자 없어요. 병오가 있지. 그러니까 이게 지금 명리를 하시는 분들이 명리가 만들어진 시점을 생각을 못하기 때문에 기문능갑이나 유김의 이론을 갖다 붙이니까 정화의 천간을 오화의 천간을 정화로 보고 사화의 천간을 병화로 보는데 그 음양 그러니까 금화호역의 그 이론은 기문능갑에서 써먹는 거지 명리에서 쓰면 안 됩니다. 다시 말할게요. 명리는 당나라 때 만들어졌어요. 육식갑자는 그 이전에 만들어졌고 그 원리를 명리에서 채용을 한다고 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명리가 만들어진 시대에서는 병화가 오화랑 만나는 거지 병화가 사랑 만나는 육식갑자의 원리상 병사는 없어요. 정오도 없고요. 정사나 병호가 있죠. 오화의 천간은 그러니까 인호술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면 오화의 천간은 병화예요. 요거 착각하시면 안 됩니다. 그러면은 이제 신자진 남았네요. 똑같은 원리예요. 자수의 천간이 계수 아닙니다. 그러니까는 자수의 천간을 계수로 알고 해수의 천간을 임수로들 그렇게 고전하시는 분들은 그렇게들 보고 계시는데 육식갑자 원리상 그런 거 없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개해가 있고 임자가 있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신자진의 천간이 임수고, 예. 그래서 이게 여기서 이제 뭐 이 양간이 대피성을 준다 해갖고 해묘미의 천간을 갑으로 보고 사유치의 천간을 경금으로 보시는데 이거 저는 그렇지 않다라고 말씀을 드릴게요. 해묘미의 천간은 을목이고 사유치의 천간은 신금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인호술의 천간 병하고 신자진의 천간이 임수가 됩니다. 네. 자, 그럼 이 얘기를 왜 하느냐? 우리가 해묘미를 했다. 삼합이 돼서 결성이 된 거죠. 그럴 때 대표성은 누구한테 주느냐? 우리도 그렇잖아요. 군대에서 1소대, 2소대 할 때 대표성은 누구한테 줘요? 소대장. 근데 소대장이 혼자 있어요? 아니면 소대원들하고 같이 있어요? 당연한 얘기죠. 얘가 대표성을 준다면은 해묘미라는 소대원들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 을들이 모여 있는 거지 을 하나가 딸랑 있는 게 아니죠. 그래서 여러 을들 중에서 얘가 누가 대표를 갖고 있냐. 그러니까 정확히 표현하면은요, 여러 묘목들. 왜? 자오묘가 중심이니까. 그러니까 여러 묘목들 중에서 대표를 을로 받고, 똑같은 얘기예요. 여러 금들, 특히 유금, 여러 유금들 사이의 대표성이 신금이고, 인호술 할 때 역시 대표성은 병화, 신자진의 대표성은 임수가 되는 거지, 딸랑 한 글자로만 보시면 안 됩니다. 이해하시겠죠? 그러니까 해묘미라면은 여러 목들이 모인 거고, 인호술이면 여러 화들이 모인 거고, 신자진은 여러 수가 모인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사유축은 여러 금이 모인 거죠. 그거의 대표성이 을목이나 신금이나 병화다, 임수다 라고 보시면 되는 거예요. 그게 삼합이고, 그럼 이런 걸 언제 써먹을까요? 이건 자주 풀 때 얘기할 수밖에 없어요. 왜?
너무 써먹기가, 이걸 모르면은 사주를 못 봅니다. 소위 말해서 합의 원리, 지지가 삼합의 원리,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걸 모르면은 사주 보기가 어려우니까 요거는 이제 기본을 응용한 실관풀이 할 때 반드시 설명을 드릴 거예요. 일단 이런 게 있구나까지만 알아두시면 되고요. 그러면은 방합, 인묘진, 사오미, 신유술, 해자축, 그 다음에 삼합은 인호술, 신자진, 해묘미, 사유축, 이렇게 말씀을 드렸고, 그 다음에 이제 육합 얘기를 해야 되는데, 육합은 말 그대로 6개가 합을 한 거죠. 어떻게 합을 하느냐? 사실 이 육합은 우리 물상에서는요, 진유합하고 인합만 써먹어요. 근데 이제 계절론에 입각한, 그러니까 저도 역시 고전 공부를 했던 사람이니까, 자, 참고적으로 이제 제가 옛날에 고전 강의할 때 어떻게 강의를 했었냐면요, 계절에다 갖다 붙이기 때문에 육합이라는 게, 예를 들면 이렇게 말씀을 드릴게요. 자축합 토라고 했죠. 왜 토냐? 물이 꽝꽝 얼어. 왜? 자월하고 축월은요, 동지와 섣달이에요. 그러니까 저기 흥부가 그 형님 놀부한테 쫓겨날 때 그런 말 하잖아요. 동지 섣달이 추운데 어디로 가야 되냐고 막 엉엉 울고 그러죠? 예. 그렇기 때문에 자월과 축월은 물이 얼죠. 얼으니까 얼음이야. 그러니까 땅과 같아. 건너갈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자축합 토가 됐다면은 인해한 목이라고 하죠. 인목과 해수. 자, 왜 목이냐? 우리가 큰 나무 있죠. 묘목도 말고 작은 나무 말고 큰 나무를 언제 옮겨 심는 게 가장 좋을까? 큰 나무는요, 늦가을이나 이른 봄에 옮겨 심어요. 늦가을이면은 이제 소위 말해서 수월이 지난 해월, 입동 전 무렵과 이른 봄이라고 했죠. 입춘 무렵. 소위 말해서 큰 나무를 옮겨 심을 때, 큰 나무는요, 뿌리를 잘 캐갖고 옮겨 심어야 되잖아요. 그리고 참고적으로 옮겨 심을 때 방향도 맞추셔야 돼요. 예를 들면은 여기 지금 심어져 있는 나무가 있어. 그러면 가지가 동쪽으로 뻗어 있죠. 그걸 그대로 기억을 했다가 옮겨 심을 때도 동쪽 방향에 맞춰서 해야 돼요. 그래야지 나무가 안 죽습니다. 그래서 인해한 목이라는 거는 계절적으로 얘기하면은 큰 나무를 옮겨 심는 시기가 늦가을과 이른 봄이기 때문에, 그래서 인해한 목이라면, 자, 묘소라고 화라고 했죠. 이건 무슨 얘기냐면요, 새벽이나 그 다음에 술 쉬면은 이제 해가 져서 슬슬 이제 저녁에 아궁이 불 때야 되는 거죠. 부뚜막에 불 때는 시간대예요. 묘술 화가. 그러니까 새벽에 밥하기 위해서 이제 밤에 이제 술시에 불을 떼지만은 새벽 시간이 되면 불이 꺼지잖아요. 그럼 그때 다시 또 불을 살려야죠. 묘수라 화, 아궁이에 불 뗀다, 이런 뜻이고. 그리고 진유합금이라는 것도 농번기에 농사를 언제 진다고요? 모내기, 진월에. 그럼 언제 추수한다고요? 가을에 추석 무렵에. 그래서 진월에 모내기에서 6월에 추수한다. 이게 진유합금이고. 왜? 돈이거든요, 쌀이. 그 다음에 사신합수라고 하죠. 이게 왜 수냐면은요, 자, 우리가 모내기 때 농사했잖아요. 그러니까 농번기 때 모내기 했죠. 네. 그러고 나면 제일 필요한 게 뭡니까? 비 내려야 돼. 비가 내려야지 뭐가 자라서 벼가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요때 제일 필요한 게 뭐냐? 비예요. 그런데 비가 제일 필요 없는 시점이 있어. 추수 앞두고. 그쵸? 가을에 이제 추수하기 전에 요때 비 오면은 벼가 안 연그러. 벼라는 거는요, 태양빛을 받아서 연그러지는 거, 그게 쌀이잖아요. 왜냐하면 봄에 심어서 한여름에 태양의 양기를 받아갖고 연그러지는 거, 양기가 가득 들어가 있는 게 그게 쌀이거든요. 그런데 요때 비가 오면 어떻게 돼요? 용사 망쳐. 그죠? 그러니까 제일 필요할 때가 물이고 비고, 제일 필요 없을 때가 이때가 비죠. 사신 합수가 그래서 수가 된 거야. 어떻게 보면 이게 배신지합이라고 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필요할 때 비가 안 오고 필요 없을 때 비 오면 배신이죠. 그래서 이게 사신합수라는 얘기가 나온 거고, 그 다음 오미합화라고 하죠. 묘술합도 하고 오미합도 한데, 이게 어떤 차이가 있느냐? 5월과 미월은 여름 중에도 한여름이죠. 가물어지면 어떻게 될까? 땅이 갈라진다, 땅이 탄다. 들어보셨죠?
그래서 오미합화라는 거는 계절이 가뭄이 들어서 땅이 쫙쫙 갈라지면 그걸 땅이 탄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육합의 원리가 농사 짓는 시대 때 이 농번기의 원리 때문에 나온 거예요. 그래서 계절론이나 격국용신을 하는 분들은 이런 원리를 알고 계시라고 미리 말씀을 그러니까 드린 거고, 우리 물상에서는 인해합과 진유합만 쓴다. 왜? 우리는 오행의 생극을 본다고 했죠. 오행을 갖고서 목극토냐 토국수냐 뭐 이런 식으로 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는 자축하면 그냥 토국수야. 예, 토국수. 근데 인해합은 해수랑 인목은 수생목이죠. 서로 상생을 했어. 그럼 묘수랍은 우리는 어떻게 보느냐? 목극토예요. 그냥 목극토. 그 다음에 진유합은 역시 토생금이죠. 요거는 말 그대로 이제 우리도 이제 토생금으로 보는 거고, 그 다음에 사화랑 신금은 화극금이죠. 그리고 오화랑 미토는 화생토라고 보는데, 이거는 이제 소위 말해서 이제 시간대를 얘기하는 거니까, 이거는 빼고,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인해합과 진유합만 써요. 수생목과 토생금이니까. 자, 그 다음에 이제 삼합과 방합과 육합을 잠깐 얘기했죠. 그 다음에 인신세의 좌우묘 진술충미를 해야 되는데, 이게 조금 말이 길어질 수가 있는데, 삼합에서 조금만 더 들어가고 얘기를 잠깐 해볼게요. 태양이, 이제 저희는 이제 천간론 얘기할 때 갑을병정 무경신 임계 얘기할 때 그때 다시 한번 그러니까 할 거지만 미리 선행학습을 잠깐 할게요. 인시나 묘시나 진시는요, 양기가 샘솟는 시간이에요. 소위 말해서 양기가 인목에서부터 태동한다고 했죠. 그 다음에 묘시가 되면 해가 떠오르고, 진시가 되면 이제 이 아침해가 훌쩍 뜬 거고, 사시부터 활동하자는 현실적인 시간대잖아요. 우리가 직장 내에서 가장 일을 많이 하는 시간이 사시고, 그 다음에 오시가 되면 점심 먹고, 미시가 되면 이제 소위 말 식곤증이 오는 시간대란 말이죠. 자, 그런데 이때 무슨 얘기를 하고 싶으냐면요, 현실의 시간을 얘기하려고 하는 겁니다. 요때 사람들은 어떤 일을 할까요? 예를 들면은 인시에 소위 말하는 성직자들이 새벽 예불을 한다, 뭐 한다 하면서 새벽 기도와 새벽 예불 때문에 일찍 일어나시죠, 성직자들은. 인시에. 근데 농사 짓는 분들은 묘시부터 농사 짓기 위해서 활동을 하시죠. 네. 그러고 나면은 바빠요. 농사 짓는 분들은 농사 짓는 대로 바쁘고, 그 다음에 우리 이 도시에서 사는 사람들 출근 준비해야 되죠. 그러면 요 시간대 일어나서 아침밥 하랴, 뭐 가정주부나 뭐 가정 있는 사람들 애들 학교 보내랴 뭐다 막 정신없이 바쁘죠. 자, 그러면 진시가 되면 어떤 상황이 생기느냐? 집안 깨끗하게 정리하고 출근하는 사람들 별로 없을 거예요. 바쁘니까. 정신없으니까. 그래서 이 진시가 되면은요, 시간대의 특징상 매끄럽게 정리가 되는 시간대는 아니에요. 그러고 난 다음에 사시가 되면은 한참 열심히 일을 하는 시간대고 가장 능률적으로 일을 하게 돼요. 이 시간대가. 태양이 가장 힘을, 소위 말해서 이제 너무 뜨겁지도 않고 너무 약하지도 않은 그 태양이 시작되는 시간점. 소위 말해서 요 사옴이라는 기간을 뭘로 보느냐? 이게 이제 병화가 활동하는 시간대다. 그러면은 인묘진의 시간대는 뭐가 활동하느냐? 목이겠죠. 간목과 을목. 그러면 신유술의 시간대는 금이겠죠. 예, 경금과 신금. 그다음에 해자축의 시간대는 이제 임수와 계수를 얘기할 테고요. 그런데 이렇게 먼저 얘기를 할게요. 인묘진 사오미는 양의 시간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러니까는 양이기 때문에 목화를 뜻한다면은 신유술, 해자축, 금수의 시간대예요. 그러니까는 음의 시간대가 시작하는 거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음의 시간대가 겨울로 한밤쪽으로 흘러가는 거니까 금수가 시작되는 시간대죠. 상대적으로 사주가 계절하고 상관없이 오행을 얘기하는 거예요. 신유술이나 해자축이 많으냐, 인묘진이냐 사오미가 많으냐에 따라서 양기가 많으냐, 음기가 많으냐, 이런 그 음양의 기운을 생각을 하실 필요가 있고요. 예를 들면 어떤 사주의 특징이 금수가 강하다. 그럼 상대적인 궁합을 얘기할 때는
목화가 강한 사람을 만나는 게 좋겠죠. 음양은 상대적이니까. 이런 식으로 시간대가 있다라는 것만 일단 기억을 해 두시고요. 그 다음에 인호술 해자축, 사유축, 그 다음에 신자진 얘기했죠. 신자 기억을 하실 수 있을 거라고 봐요. 왜냐면은 지난번에 하신 거니까. 번개가 치고, 그 다음에 양기가, 그러니까 소위 말해 번개는 이게 양의 기운이지, 그러니까 양기잖아요. 그게 땅 속에 들어갔다고 했죠. 그러면 땅이 소위 말해서 이제 이게 양기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종자 곡식들이 그 기운을 머금어서, 그래서 이제 이때 친 번개가 땅에 들어가서 요때 천지 만물이 무성해진다 라고 했었던 거, 신자진 기억하실 거라고 봅니다. 자, 그러면은 신자진, 그래서 천지 만물이 무성해진다고 해서 이제 수를 뜻한다면은 수는 물이 지었다, 물 숫자, 물이 중자 기억하실 거라고 봐요. 그래서 그게 수라면 인호술은 화죠. 왜 화가 되느냐, 특히 왜 병화냐. 태양이 떠오르는 시간, 인시, 그 다음에 태양이 가장 높이 떠왔죠. 오시. 태양이 중흥시로 가는 시간대, 술시. 태양이 떠오르기 시작하려고 하는 거, 양기가 샘솟는 시간대가 인시, 그 다음에 꼭대기로 올라가는 게 오시, 그 다음에 술시는 태양이 지는 시간대죠. 네. 그 다음에 이게 그러니까 인호술이고, 그래서 병화를 얘기하는 거고. 그 다음에 지금 이제 사유축 얘기를 해야 되겠죠. 자, 사유축은 왜 금이냐. 금이라는 거는요, 땅 속에 묻힌 것이, 기억하실 거예요. 머금을 함자, 흑토자. 땅 속에서 머금어져 있는 것이 빛난다. 그래서 그걸 캐기 위해서는 혼자서 캘 수 있다 없다? 여러 사람이 무리지어서 캔다고 했죠. 그러다 보니까 무리를 짓다 보니까 그 중에서는 명령을 한 사람이 있고 명령을 받는 사람이 있다. 그래서 무리지어서 얘기하는 분들, 소위 말해서 권력을 지녔다, 금권을 지녔다 라고 했던 거 기억하실 거예요. 금의 특징 얘기할 때 얘기했으니까. 그러니까는 사유축이 왜 금이냐. 우리가 땅 속에서 재련한 금은 용광로에 들어가 녹여야 되겠죠. 사화가, 용광로,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화가, 이게 이제 불순물을 재련하는 게 사화라면은 재련된 불순물이 만들어져서 진짜 그릇이 된 거죠. 그게 유금이고 천간 신금이에요.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이제 만들어진 금이잖아. 왜냐면, 그러니까 우리가 과거에는요, 대장간이나 이런 데가 마을마다 하나씩 있었어요. 그래갖고 대장간에서 뭐 호미도 만들고 뭣도 만들고 쇠붙이를 만들었잖아요. 근데 요즘은 어때요? 대장간 없죠. 거의. 예. 이제는 쇠붙이를 이미 만들어서 파는 거잖아요. 그러니까는 이미 만들기 시작을 해서 우리가 보는 거는 만들어진 완전한 완성품을 보는 거예요. 칼도 그렇고 모든 쇠붙이 우리가 시장 가서 사오는 것들은 다 만들어진 금이죠. 그래서 사화가 유금과 만나고, 그 다음에 축이라는 거는 뭐냐면요, 이게 진술축면 창고라고 얘기했잖아요. 그러니까는 모여 있는 데예요. 금이 모여 있는 거. 쉽게 말하면 이제 우리가 저기 총기 같은 거 있을 때 한 군데다 모아서 관리하죠. 옛날에는 칼 같은 걸로 한 군데다가 병창 기지라고 했나요? 어쨌든 칼이나 창이나 활이나 이런 거 한 군데다 모아서 관리하듯이 총도 마찬가지. 소위 말해서 금이라는 건 살상 능력이 있기 때문에요, 일개 개인이 관리하지가 않아요. 그래서 도검도 개인이 관리하려면 허가증을 받아야 되고, 그래서 소위 금이 모여있는 창고입니다. 그래서 사유축의 사화는 용광로 같이 금을 만드는 어떤 그 큰 불순물을 제거한다면은 우리가 보는 금은 만들어진 유금, 천간의 신금, 그 다음에 그것들을 보관하는 데가 축토라는 창고고요. 이게 사유축 금입니다. 자, 그러면은 인호술 했고 신자진 했고 사유축 했으니까 빠진 게 뭐예요? 해묘미. 자, 해묘미는 이렇게 보시면 돼요. 나무의 성장 주기는 12년이에요, 사실은. 우리가 볼 때 나무가 큰 나무가 있고 작은 나무가 있죠. 큰 나무는 거목이라고 하고, 걔네들은 성장 주기가 12년에 한 번 꼴이에요. 그런데
진달래, 개나리 이런 것들 있죠. 소위 말해서 1년에 한철 꽃피는 거. 이것들은 키가 작은 그러니까 큰 나무가 아니라 작은 나무들이죠. 얘네들의 특징이 뭐냐면은요, 묘월,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이제 해묘미를 얘기하려고 하는 건데, 목은요, 언제 가장 그 이파리가 무성할까요? 미월입니다. 무슨 얘기를 하려고 하냐면은, 자, 해묘미라는 개연성을 이해를 하시기 위해서는요, 목이라는 특징을 아셔야 되는데, 우리가 지금이 이제 제가 촬영하는 이 시점이 입동 무렵이에요. 그러니까는 입동이다 보니까 낙엽이 떨어지고, 날이 추워지고, 왜 그럴까요? 왜 낙엽이 떨어질까요? 나무 입장에서는요, 1년을 나기 위해서는, 뿌리를 기운을 응축시켜야 돼요. 그러니까는 나무는 뿌리에 기운이 모여 있다가 그 기운이 쭉 퍼져 올라가서 싹이 나기 시작을 해갖고 그 싹들이 무성해지는 게 미월입니다. 자, 그러면 이때부터 나무는 팽창을 했다가 다시 수축을 합니다. 왜? 가을과 겨울을 나기 위해서. 그러니까 우주가 그렇잖아요. 뭐 빅뱅 이론 나오잖아요. 빵 터져갖고 쭉 확장을 했다가 뻗을 만큼 뻗고 나면 다시 또 수축을 한다고 하죠. 그러면 이제 소위 말해서 이제 우주에 이제 가을이 된다 뭐 이런 얘기가 나오지 않습니까? 같은 원리예요. 나무라는 거는요, 요때 묘월부터 그러니까 입춘에는요 아직 싹이 안 나와요. 입춘이 지나갔고 우수 경칩이 될 때부터 이제 소위 말해 나무에 파릇파릇하게 싹이 나죠. 그게 묘입니다. 요때는 싹이 나지만은 그걸 우습게 볼 수가 없는 게 이때 난 싹이 생명력이 강해갖고 가장 무성해지는 시간이 미월이죠. 자, 이때부터 나무는 살기 위해서 이파리를 죽입니다. 가장 무성한 시점에 이파리를 떨어뜨리기 위해서 이때부터 왜 가을에 숙살직권이 시작되면은 소위 말해 추풍 낙엽이 되는 거예요. 가을 추자, 가을 바람에 낙엽은 어떻게 돼요? 떨어진다. 떨어질 낙자, 낙엽, 잎사귀 엽자. 추풍 낙엽이 그런 뜻이 굉장히 사실 무서운 말입니다. 추풍 낙엽이. 가을 바람에 잎사귀 떨어지듯이 다 죽여버리겠다는 얘기 아니에요. 이게 소위 말해서 금의 살상 능력이죠. 그래서 해월이 되면은 나무는 살기 위해서 모든 기운을 뿌리에 뭉치죠. 살기 위해서 뭉친 거예요. 죽으려고 뭉친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는 해월 입동 무렵에 돼서 나무가 잎사귀가 떨어져서 별 볼일 없어 보이지만은 그거는 미래를 위해서 준비를 한 거죠. 그래서 이 해묘미란 개연성은요, 왜 미토가 목의 창고고 왜 묘지냐. 이때부터 목이 소위 말해 이파리, 양적인 팽창을 그만두고 음적인 수축으로 들어간 시점이에요. 이게 해묘미입니다. 자, 이런 식으로 이제 지금 삼합의 인호술, 해묘미, 그 다음에 사유축, 신자진 이렇게 삼합이 왜 삼합인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린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인신사의 좌우묘 진술승을 얘기를 해야 되는데 원래 이건 명조랑 얘기를 하면은 사주를 풀 때 명조랑 풀면 좋긴 한데 일단 맛만 보여드릴게요. 어떤 건지. 무슨 얘기를 하려고 하냐면은 인신사에는 임목과 사화, 신금, 해수. 재밌는 거는 입춘이라고 해요. 입하, 입추, 입동, 들립자. 언제? 봄에 들었고 여름에 들었고 가을에 들었고 겨울에 들었죠. 약으로 따지면 1번 타자야. 임금이 행차하기 전에 신하가 먼저 가서 임금이 소위 말하는 임금이 어디를 간다고 쳐요. 왕이 행차를 하는 거야. 그러면은 사전에 거기 가갖고 확인을 해요, 안 해요? 이상이 있는지 없는지, 길은 잘 나와 있는지 안 나와 있는지 그런 거 막 확인하죠. 그래서 인신사회를 다른 말로 하면은요 신하그룹이라고 합니다. 왕이 행차하기 전에 신하들이 가서 길을 닦죠. 그러면은 이럴 때는 왕이 행차하는 시간대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시간대에 맞춰 일을 하려면은 동작이 빨라야 돼요, 굼떠야 돼요. 너무 당연한 얘기해서 또 짜증내시네. 당연한 얘기지만은 야구의 1번 타자라고 얘기했죠. 발이 빠를까요, 늦을까요? 1번 타자들은. 물 좀 마시고요.
자, 1번 타자들의 특징은 일단 번트를 내든 뭐 때리든 어쨌든 빨리 가서 1루에 진출을 해야 되죠. 그래야지 다음 타자들이 점수 낼 수 있는 방법 밀어주기를 해야 되는 거니까. 그게 인신사의 특징이야. 얘네들은 계절의 첫머리죠. 그러니까 빨리빨리 가서 뭔가를 행동을 하죠. 그래서 이거를 고전에서는 지살이다 역마살이다 라고 얘기를 한 거죠. 자, 우리는 12신살 이론을 안 쓰기 때문에, 물상에서는 12신살 포태법을 안 쓰기 때문에 인신사의 특징만 얘기를 할게요. 계절의 첫물이기 때문에. 그 다음에 시간대로 보면 인시, 사시, 신시. 그 다음에 이제 해시. 자, 요 시간대가 또 재밌는 건 뭐냐면요. 인시는 아까도 얘기했지만은 하루를 준비하는 시간대의 출발점이라고 했죠. 그러니까 이때부터 바쁘게 움직인다고 얘기를 했고, 또 사시도 일의 능률이 가장 높아지는 시간대라고 말씀을 드렸고, 그 다음에 점심 먹고 나른했다가 퇴근 앞두고 열심히 일해야 된다 하는 게 또 신시예요. 왜? 좀 있으면 유시부터는 퇴근 준비하느라고 바쁘니까. 그 다음에 해시라는 건 뭐냐면은요, 저녁밥 먹고 잘 준비해야 되죠. 이제 씻을 사람 씻고, 숙제할 사람 숙제하고, 공부할 사람 공부하고, 그러고 잘 준비하는 시간이 해시야. 바빠. 하루 중에서 제일 바쁜 시간이, 인시는 물론 요즘에는 이제 늦잠 자는 사람들이 많으니까 그렇지만 옛날에는 인시부터 바빠요. 인시, 사시, 신시, 해시가 제일 바쁜 시간대입니다. 그리고 이 시간대의 특징이기 때문에 움직이는 게 많고, 움직이다 보면, 바삐 움직이다 보면은 몸에 상처가 많이 날까요? 안 날까요? 그래서 옛날에는 근거가 그거예요. 저기 인신사회가 있으면 몸에 흉터나 수술 자국이 있다. 왜? 바삐 움직이는 시간대니까 그러다 보면 상처가 많이 날 수 있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많이 했는데, 자, 뭐 나름의 근거는 있어요. 그렇게 옛날에는 이제 봤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고요. 그래서 이게 신화그룹이라면 좌오묘유는요, 이걸 기점으로 합을 합니다. 무슨 얘기냐? 아까 뭐라고 했어요? 해묘미, 해묘미. 중심인자가 뭐? 묘목. 사유축, 유금. 예. 좌오묘를 기점으로 합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얘가 다시 말하면 왕을 기점으로 해서 신하가 모이고 백성이 모이는 거죠. 그러니까는 왕만 있으면 아무것도 안 되지만은 신하가 있고 백성이 있으면은 그 구심점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게 좌오묘예요. 그래서 이걸 소위 말해서 왕지라고 하죠. 인신사회를 장생지라고 하고 신화그룹이라고 얘기하자면은 좌오묘를 왕지라고 얘기하고 제왕그룹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좌오묘의 특징은 뭐냐면요, 쉽게 안 움직여요. 그러나 한번 움직이면은 여파가 커요. 왜? 중심이 부닥치는 거니까. 합을 해도 혼자 하는 게 아니라 그룹이 합을 하고요. 충을 해도 혼자 하는 게 아니라 그룹이 깨져. 뭔 얘기냐? 좌우충. 자랑 오화만 충하는 게 아니에요. 좌우충을 했다는 얘기는 신자진 그룹과 인호술 그룹이 부닥친 거야. 그러면 좌우충의 다른 말은요, 인신충과 진술충이에요. 그럼 묘유충은 뭐냐? 똑같아. 사회충과 충미충이야. 그룹과 그룹이 왕끼리 부닥치면은, 우리도 그렇잖아요. 예를 들면은 저기 그 일본의 그 아베라는 양반이 뭐 우리나라를 우습게 봐서 막 그 뭐라고 씨부렁 거리니까 우리나라 대통령 문재인 씨가 충돌이 생겼잖아. 대통령과 거기에 일본 소위 말하는 총리가 충돌이 생겼죠. 그러니까 밑에 신하 그룹들이 어떻게 하기가 애매해지죠. 그런 겁니다. 왕과 왕의 충, 왕과 왕의 합. 그러니까 좌오묘라는 거는 제왕그룹이다 라는 걸 알고 계시면 되고요. 진술충미는 다시 말하면 백성그룹이에요. 그러니까 신하와 왕과 백성을 얘기하려고 하는 거예요. 진술충미의 특징이 뭐냐면요, 수의 창고, 화의 창고, 금의 창고, 그 다음에 목의 창고라고 하죠. 물론 이건 포태법 얘기할 때 쓰는 거예요. 우리 물상에서는 이렇게 얘기를 안 합니다. 다만 큰 땅끼리 부닥치고 작은 땅끼리 부닥쳤다. 그러면 진술이 충을 하면은 커다란 변화가 생기고, 충미가 충을 하면 작은 변화가 생긴다. 이 정도는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토의 특징은 뭐냐면요, 시간이 오래 걸려요. 땅이라는 거, 한번 지진이 나면은요, 그때는 그냥 급작하게 확 나지만은 지진이 나기 전까지 소위 말해서 이제 소위 기미가 있잖아요.
진술충매의 그 변화는 터전의 변화예요. 땅의 변화니까. 이 땅의 변화가 반드시 인신사회와 같이 동반됩니다. 그거 역시 이제 이 풀이를 하면서 말씀을 드릴 건데, 자, 일단 지금 말씀을 드리려는 건요, 제가 계속 말씀을 드렸잖아요. 10간 12지나 이런 것들을 한 번에 다 얘기를 해드리면은 머리 아파서 기억도 못 합니다. 일단 아웃라인을 훑고 세부적으로 들어가고 실관에서 다시 확인을 하고 그래야지만 되는 거예요. 자, 그렇기 때문에 일단 12지지는 여기서 마무리를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다음에는 다시 한번 이제 소위 말해서 이제 이 십간론에 대해서 이제 예를 들면은 갑을 보고 을을 보고 뭐 병화를 보고 이런 식으로 십간론에 대해서 말씀을 다시 드릴 거예요. 자, 그래서 그거를 끝나고 난 다음에는 또 이제 이 12지에 대해서 또 다시 한번 또 깊이 들어가게 될 것 같고요. 그러고 나면은 이제 신살이란다. 실관풀이를 하게 될 겁니다. 근데 그 실관풀이는요, 복잡하고 어려운 이론이 아니라 오행이 입각을 하고 10간 12지에 입각을 해갖고 어떻게 사주를 푸든가 그런 그 원리적인 얘기를 드릴 거고요. 자, 그래서 오늘은 일단 지난번에 이어서 이제 12지에 대해서 마무리를 했다라고 생각을 하시고요. 자, 그동안 감사하고 이제 이번 시간은 여기서 수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예, 안녕하셨습니까? 예. 자, 이번에는요, 지난번에 이어서 12지에 대해서 말씀을 더 드릴 건데, 먼저 동물의 특징, 계절과 시간대, 그 다음에 삼합, 방합, 육합, 그리고 인신사의 좌우묘, 진술충미. 물론 이제 이것 말고도 또 할 게 많이 있는데, 일단 이게 기본이고요. 그리고 이제 강의 녹화하기 전에 미리 말씀을 드리는데, 사실 제가 편집이라는 개념을 굉장히 어려워합니다. 제가 이제 세 가지 못하는 게 있는데, 첫째는 이제 박자 맞추는 거 못하고요. 두 번째는 뭐냐면은 춤추는 거 못해요. 소위 말하는 몸치.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기계치입니다. 그러니까 남들은 어떤 그 편집 이런 거를 되게 좋아하는 분들도 계시는데 저는 막 머리가 아파요. 그래서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그냥 시작해서 끝까지 NG 없이 중간에 멈추면 어떻게 편집을 해야 될지 그게 너무 복잡하니까 NG 없이 가다 보니까는 약간 매끄럽지 않더라도 그냥 이해를 하시고 들어주시면 감사하겠고요. 그래서 일단 지난번에 동물의 글자 변화의 원리에 대해서 설명드린 거 기억들 나시죠? 인목이란 글자가 어떻게 생기고 묘라는 글자가 어떻게 생겼고 진이란 글자 그 원리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던 거 기억을 하실 거라고 보고요. 요번에는 이 동물들의 특징, 왜 인을 호랑이로 보고 묘를 왜 토끼로 볼까? 또 왜 용이고 뱀이고 말이고, 네. 요거는 글자하고 같이 맞물려서 들어가는데, 자, 이렇게 먼저 말씀드릴게요. 되게 나름의 자연적이고 과학적으로 동물을 붙여놨습니다. 무슨 얘기냐면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먹이사슬 관계를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호랑이는 육식동물의 대명사인 호랑이는 언제 번식을 하느냐? 주로 1월이나 2월 사이. 다시 말하면요, 인월에 번식을 합니다. 호랑이는. 근데 왜 그럼 요때 번식을 해야 되느냐? 그러니까 소위 말하니까 이제 번식이란 말보다는 짝짓기라는 표현이 맞겠죠. 예. 호랑이가 소위 말해서 암호랑이가 숫호랑이와 짝을 짓는 시기가 인월입니다. 왜 그때 인월이 돼야 되느냐? 초식동물들이 새끼를 낳고 그 다음에 그 초식동물들 대표적인 거 토끼 같은 거 있잖아요. 새끼를 낳고 봄에 풀이 커 나갈 때 그래야지 그 풀을 먹고 새끼를 키울 거 아니에요. 그러면은 호랑이는 요때 짝짓기를 해가지고 초식동물들이 새끼가 어느 정도 큰 다음에 호랑이도 자기 새끼를 위해서는 사냥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예. 그러다 보니까는 인월은 육식동물의 대명사인 호랑이 짝짓기 하는 시기. 그래서 이걸 호랑이로 본 거고요. 자, 그 다음에 묘가 왜 토끼냐? 토끼는요, 약하죠. 예. 말 그대로 초식동물, 먹이사슬의 가장 바닥에 있는 게 토끼지 않습니까? 이 토끼는 밤에는 이 야행성 동물 때문에 밤에 돌아다니기도 어렵고, 아침에는 또 당연히 또 사람들 눈을 피해야 되고,
그러다 보니까 토끼가 활동하기가 제일 좋은 시간이 언제냐? 묘시입니다. 우리 동요에 깊은 산속 옹달샘 누가 와서 먹나요? 누구죠? 새벽에 토끼가 눈 비비고, 그렇죠? 새벽에 바로 묘시죠. 인시 같은 경우에는 아직까지 호랑이가 활동하는 시간이고, 알다시피 인시까지 활동하다가 닭이 울게 되면은 호랑이는 그때 이 야행성 동물이다 보니까 활동 시기를 접잖아요. 그래서 잠자러 들어가야 되겠다. 얄미운 닭이 우니까. 그래서 뭐 인을 원진이라는 이런 우스갯소리도 있지만은요. 자, 그래서 인을 호랑이로 하는 거는 육식 동물의 대명사인 짝짓기 하는 시기. 그다음 묘가 토끼인 이유는, 토끼는 굉장히 이게 번식력이 좋아요. 새끼도 빨리빨리 낳고. 근데 이 토끼가 활동하기 가장 좋은 시간은 언제냐? 호랑이가 잠들면서 다른 육식 동물들이 깨어나기 그 타이밍, 그 비어있는 시간, 그게 묘시. 새벽에 토끼가 눈 비비고 일어나서, 그래서 옹달샘에 물 한 모금 마시고요. 자, 그 다음에 진이 왜 용일까요? 풍수에 이런 말이 있죠. 진용은 사룡이다. 네. 용은요, 굽어 있을 때 살아있고, 그러니까 직용은, 그러니까 직용이라는 얘기는 용 그림 보면 다 구불구불 굽어 있죠. 근데 용 그림이 이제 용이 쭉 뻗어 있다. 직진돼 있다. 그러면 죽은 용이라고 하죠. 아마 모르기는 몰라도 용이 죽을 때는 몸이 길게 뻗나 봅니다. 자, 근데 왜 그러면 요게 용이 되느냐? 겨울에 꽁꽁 얼었던 땅들이요, 녹는다고 했죠. 입춘을 지나서 우수와 경칩. 그러면은 소위 말해서 우수라는 얘기는 비가 내린다는 얘기죠. 왜? 얼어있는 땅이 태양빛으로만 녹기에는 시간이 많이 걸려요. 그러다 보니까 비가 와서 녹고, 그 다음에 개구리가 이제 칩거됐다 튀어나오고, 그 다음에 춘분이 지나서 청명이 지난다고 했지 않습니까? 자, 요때 되면은요, 모든 땅들이 다 녹아 있어요. 그럴 때 어떤 상황이 생기느냐? 아지랭이가 피어나죠. 알다시피 진월 되면은 우리 시골 농사 짓는 분들 아지랭이 아실 거예요. 요즘 애들은 모를 수도 있지만은 용이 꿈틀대는 모습, 생명이 꿈틀대는 모습. 그래서 용은 왜 생명의 상징이고 신자진의 그 수에 참고면서 물에 탱크잖아요. 생명의 상징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용에 대해서 굉장히 신성시하는 이유 중에 하나도 생명의 뭐라고 합니까? 생명의 창고? 뭐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호랑이와 토끼와 용이 됐다면, 자, 개구리가 칩거려서 튀어나왔죠. 그러면 개구리도 짝짓기를 하고 자기 새끼들을 낳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야지 뱀에게 잡아먹혀도 종족이 보존이 되죠. 그래서 뱀은 동면하지 않습니까? 겨울에 동면했다가 그 다음에 이제 봄에 활동하는데, 그 뱀이 깨어나서 개구리를 얌얌 쩝쩝하고 먹어가던 시간이 언제냐? 요때 뱀이 소위 말해서 이제 동면에서 깨어나는 시간이 입하 4월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보면은요, 이 농가에서 사시는 분들은 알 거예요. 봄에서 여름 가기 전에 개구리가 막 개굴개굴 울어대면 엄청 시끄럽게 울죠. 그때가 이제 개구리 짝짓기 하는 시절이죠. 그게 바로 이제 입하가 오기 전입니다. 그래서 개구리가 짝짓기를 하고 그러니까 올챙이라고 해야 되나요? 알을 낳고 올챙이가 부화되면 이제 뱀이 먹어도 상관없겠죠. 네, 그런 식으로 했기 때문에 살을 뱀으로 본 거고요. 그 다음에 왜 오화가 말이냐? 이거는 글자상의 원리라고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지만은, 사람이 동서남북을 돌아다니는데 말 타고 다닌다고 했었죠. 그러니까는 말을 타고 돌아다니는 모습에서 본따서 이 오화가 말인데, 말은 움직이는 동물이고 가만히 있으면 말은 쓸모가 없죠. 당연히 활동을 해야 되고, 그래서 소위 말해서 달리는 거죠. 그래서 이게 오를 말로 봅니다. 그리고 미는 왜 양이냐? 이것도 역시 글자에서 따온 거죠. 만미자 기억하십니까? 지난번에 말씀드렸을 때 고기 중에서 제일 맛있는 게 양고기다 라고 했었던 거, 만미자라고 얘기했었죠. 그래서 미를 양으로 봤다. 맛있는 고기 중에서 최고다. 그래서 이제 미식가들이 양고기를 최고로 쳤고요. 자, 뱀, 말, 양, 이렇게 해갖고 여름에는 대표적인 동물들이 실제로 얘네들이 제일 많이 활동하는 시점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사오미를 말씀을 드렸고, 그 다음에
신월이 왜 원숭이냐? 원숭이가 언제 가장 호들갑을 떠냐면요, 천둥 번개 칠 때예요. 소위 말해서 이제 천둥 번개 벼락에 치면은 원숭이들은 아주 난리들이 나죠. 우르릉 꽝꽝 할 때. 근데 천둥 번개가 언제 많이 친다? 지난번에도 얘기 드린 것 같은데, 태풍 올 때. 기억하시죠? 장마는 봄에서 여름으로 올 때 장마가 오고요. 그 다음에 여름에서 가을로 갈 때 태풍이 온다. 기억하시죠? 예. 그래서 번개가 치고 우르릉 꽝꽝 할 때 원숭이들이 가장 호들갑을 떤다. 그래서 요 입추에는 대명사는 태풍이 오는 시점 때문에 원숭이 얘기를 많이 하고, 그래서 이게 원숭이가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유가 왜 닭이냐? 자, 6월 달이 되면은요, 추수하는 시점이에요. 추수. 그러면은 옛날 시골에서는 추수를 어떻게 했느냐? 당연히 낫이나 이런 걸로 벼를 베죠. 그 다음 도리깨질을 하는데 마당에서 했죠? 그러면은 도리깨질로 벼를 속된 말로 뒤지게 팼죠. 예, 패니까 나달이 이제 벗겨질 테고. 그럴 때 제일 살판나는 동물이 누구냐면은요, 마당에 떨어진 나달 모이 같은 거 있잖아요. 닭 쪼아먹는 거. 닭이죠. 닭의 이름이 닭 쪼아먹어서 닭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추수 끝나고 나면 닭이 제일 살판나요. 그게 이제 추석 무렵이라고 했죠. 6월을 닭으로 본다. 이렇게 얘기했었고. 그리고 술이 왜 개냐. 이것도 역시 글자상의 얘기랑 같이 맞물려 들어가는데, 사냥 얘기 기억하세요? 우리가 가을에 추수한 다음에 6월에 이제 소위 말하는 핵곡식. 예. 술 담아서 핵곡식을 갖고 술 담는다. 기억하시죠? 그 다음에 추수도 다 했고, 그 다음 창고를 지켜야 되니까 산에 있는 짐승들, 멧돼지라든지 이런 짐승들이 창고 습격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미리 그때 가갖고 소위 말해서 이제 이 먹이를 안 뺏기기 위해서, 사람과 동물이 경쟁하는 시대니까는요. 그래서 멧돼지들 사냥하고, 근데 어떻게 사람이 혼자 갈 수는 없잖아요. 그러면은 창을 들고, 예, 사람이 가는데 이게 술이라고 했었죠. 누구랑 같이 간다고 했죠? 멍멍이, 사냥개, 개를 데리고 간다. 그래서 술어는 개다라고 표현을 했고, 자, 그 다음에 해를 돼지로 보죠. 왜 돼지로 보냐면요, 우리가 소위 말해서 이제 종갓집이라는 얘기들 들어보셨죠? 집가짜 쓸 때, 집가짜 어떻게 쓰냐면요, 이렇게 돼지 시자가 들어가요. 그러니까는 무슨 얘기를 하려면, 종갓집이라는 얘기는 큰 집이잖아요. 큰 집에. 그러니까 지금 시대를 생각하시면 안 되고 옛날 시대를 생각하셔야 되는데, 옛날에는 이제 제사를 지내거나 무슨 집안에 무슨 행사가 있다. 그럼 온갖 친척들이 다 모여요. 어디로 모이겠어요? 종갓집으로 모이겠죠. 그럼 종갓집이 커야 돼요? 작아야 돼요? 크죠? 근데 옛날에는 우리도 아시다시피 친척들이 다 몰려왔으면은 나물 반찬 줍니까? 그래도 종갓집 명색이 큰 집인데 고기라도 좀 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농사 짓는 사람들이 요즘처럼 소고기 대접한다? 그건 어려워요. 그러면은 종갓집 정도라고 얘기를 하려면은 돼지 정도는 잡을 수 있는 그런 재산이 있어야죠. 그게 종갓집입니다. 그래서 왜 돼지 얘기를 꺼내느냐? 돼지는요, 요 시점을 넘어가면은 하늘에다가, 그러니까 종갓집에서 사람들이 모였잖아요. 그러면은 모인 다음에 뭐를 하냐면요, 제사를 지내요. 소위 말해서 조상에게, 또는 좀 더 크면 하늘에게, 조상이든 하늘이든 어딘가에게 제사를 지내는데 소머리 올려놓을 수는 없잖아요. 농번기, 농사 짓는 시대라는 꼭 잊지 마셔야 돼요. 왜? 명리학은 언제 만들어졌어요? 당나라 때. 그 다음에 그것이 5대 송초, 서자평, 그 다음에 송나라 이후부터 쭉 명나라, 청나라, 전부 무슨 시대예요? 농번기잖아요. 농사 짓는 시대. 그런데 어떻게 소를 함부로 올려요? 말도 안 되죠? 그럼 제사 지낼 때 우리도 가끔 집 개업식 할 때 무슨 머리 올려놔요? 돼지 머리 올려놓잖아요. 웃는 돼지, 기왕이면. 그러니까는 추수가 다 끝나고 사냥도 다 끝나고 이제 올 겨울에 무탈하게 조상님들 덕분에, 신령님들 덕분에, 또는 하느님 덕분에
이게 소위 말해서 이제 이 신을 숭배했던 나라였으니까요. 동양권은 그렇으니까. 그렇기 때문에 하늘에 지내는 제사, 그럴 때 돼지를 올려놓죠. 소는 아까 말씀을 드렸고. 그래서 돼지 입장에서는 요 해월을 넘기면은, 그러면은 1년 더 살죠. 근데 아니면은, 이때 이제 제사 지낼 때 돼지머리가 올라갑니다. 네. 자, 그럼 하필은 왜 해월에 제사 지낼까요? 이건 은나라 때 세시 풍속이기도 하지만, 겨울, 소위 말해서 이제 이 해자축, 겨울의 시작이기도 하고요. 지금이야 겨울이 그렇게 어려운 시대가 아니지만은 옛날 겨울은 무서웠던 시대입니다. 아마 지금도 산에 사시는 분들, 뭐 예를 들어서 뭐 나는 자연인이라면서 산에 사시는 분들은 제일 두려운 계절 뭘로 봐요? 당연히 겨울이죠. 예. 겨울이 잘못하면은 동사들이 딱 좋은 시점 아닙니까? 그러니까 무탈하게 나기 위해서. 그리고 1년 농사 잘 끝냈고 하늘에 감사하는 거. 그게 이제 입동이 시작할 때. 그때 제사를 지내는 게 돼지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자, 그 다음에 동지 무렵은 쥐가 대표적인 거죠. 요거는 제가 솔직히 이제 이 쥐를 징그러워 해갖고 잡아서 확인을 못 해봤어요. 뭔 얘기냐면은 쥐의 발톱 개수가 앞발하고 뒷발이 짝수고 홀수든 짝수든 이게 안 맞다고 들었는데 워낙에 제가 좀 징그러운 게 약해갖고 음양에 교차되는 시간, 그것이 발굽수의 차이, 앞발과 뒷발의 음양의 차이, 그래서 이거를 쥐로 보고요. 그 다음에 또 쥐는 토끼보다도 더 번식력이 좋은 걸로 알아요. 그래서 옛날에 왜 이런 얘기 한번 기억하시나? 이제 그 조선시대 때는 성리학이 대세니까 뭐 이런 전부 미신이다 뭐다 하면서 이제 성리학 외에는 인정을 안 했던 시대예요. 근데 그 동네 고을에 소위 말해서 이제 용한 점쟁이가 있다. 그래서 그 고을 원님이 그 점쟁이가 혹세무민을 하니까 실험을 해봐야겠다 하면서 상자 속에 이제 쥐 한 마리를 집어넣고, 자, 여기에 이 쥐가 이제 몇 마리 있느냐 맞춰봐라. 그런데 이 사람이 딱 개를 뽑아 보더니 9마리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한 마리였는데 9마리라고 했으니까 이거 거짓말쟁이다 하고 죽였대잖아요. 그러고 나서 상자를 열어봤더니 쥐가 새끼를 낳아서 9마리가 됐다. 뭐 이런 얘기가 있는데, 자, 이 얘기는 왜 하냐면은 이제 우스갯소리로 이 소위 말해서 이제 우리가 뭔가를 맞히는 사람들이잖아요. 근데 맞히는 데 있어 갖고 자기 소신을 굽히지 말자. 뭐 이런 뜻의 얘기를 드렸고요. 그래서 잘하는 거는 음양이 교차되는 시간대죠. 그 옛날에 왜 그런 말 하잖아요. 귀신이 자시의 활동을 가장 크게 한다고. 사실 제가 볼 때 음양이 교차된다는 시간은요, 동지의 일양이 희생해서, 그 다음에 이제 동지 소환, 그 다음에 이제 대안이지 않습니까? 그때 2양이 희생하고 3양이 희생하고 해갖고 6양이 희생하고 그 다음에 이름이 희생하고 할 때, 주역의 괴상에서 따온 거예요. 음양이 교차된다는 얘기는 해야축 한겨울이죠. 음의 시간대죠. 그런데 일양이 만들어진 시간입니다. 그래서 양기가 태동한다. 그래서 음양이 교차된 시간대가 자월이고 자시라는 거죠. 그래서 이 쥐의 발급수가 앞발과 뒷발의 음과 양이 소위 말해서 이제 짝이 틀리다. 그래서 쥐를 갖다 붙였다. 근데 제가 잡아서 확인을 못 해봤기 때문에 약간 좀, 근데 저만 그렇게 보는 게 아니라 다른 분들도 다 그렇게 얘기들을 하시더라고요. 네. 자, 그 다음에 축은 소라고 했죠. 소의 입장에서는요, 한 달 내내 뭐 합니까? 놀고 먹어요. 왜? 농사 짓는 시대 때 실컷 요때 잘 먹여야지. 그래야지 이제 다음에 뭐 논 갈고 밭 갈고 할 거 아니에요, 봄에. 그러니까는 한 달 내내 맨날 콩죽, 콩이나 지푸라기나 뭐 이런 거 갖고 막 쇠죽이라고 하죠. 막 팍팍 끓여갖고 소한테 실컷 먹이잖아요. 소는 한 달 내내 생일이죠. 네. 그래서 추월을 소로 본다. 그래서 끈유자 한번 기억나실 거라고 봐요. 아마 지난번 강의 한번 확인해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호랑이, 토끼, 용, 뱀, 말, 양, 원숭이, 닭, 개, 그 다음에 돼지와 쥐와 소, 이렇게 이 동물들의 특징을 말씀을 드렸다면은,
자, 이거는 우리나라 동물의 특징이고요. 뭐 중국에서는 묘를 고양이로도 보고, 베트남이 고양이로 보던가요? 아무튼 이제 중국이나 베트남은 또 우리랑 이게 동물의 특징이 틀립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이게 학문적인 가치는 없는데 그냥 상징적으로 알아두시라고 말씀을 드린 거고. 그리고 원래는 제가 이제 과거에 고전을 가르칠 때는요, 요 동물들의 특징까지 얘기했어요. 호랑이의 특징, 토끼의 특징, 그 다음에 용의 특징. 예. 이 동물들의 특징을 다 말씀을 드렸지만은 물상은 오행론에 입각하기 때문에 이번에는 굳이 동물의 특징까지 말씀은 안 드리고요. 계절대와 시간대만큼은 꼭 아셔야 됩니다. 오행 갖고 한다는데 왜 계절을 따져? 자, 계절이라는 거는 오행이 계절이 상관없다? 그건 아니죠. 예를 들면은 봄에는 임묘진이라고 하죠. 봄의 계절에는 뭐가 가장 극심하겠어요? 목이 강하겠죠. 예. 그러니까 목이 강해지는 시간대를 또 생각을 하시면 되는 거고. 그러니까 계절과 시간대는 오행 안에 들어가 있는 거지, 오행을 본다고 해서 계절을 무시한다. 이거는 아닙니다. 다만, 목이 많고, 화가 많고, 토가 많고, 금이 많고, 수가 많고, 이런 오행의 개수를 갖고서 사주를 판단하는데 참고를 하는 거죠. 자, 그러면은, 이월, 묘월, 진월을 봄이라고 하죠. 시간대는 몇 시냐면요. 3시 반부터, 그러니까 소위 과거에는 3시부터 5시인데, 알다시피 이 동쪽에 있는 경도, 동경의 표준시를 맞춰갖고, 그래서 이거를 시간대를 지금 한 32분 차이가 난다는 걸 알고들 계실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새벽 3시 반 정도로 보시면 되고요, 인시가. 그 다음에 묘시, 진시이지 않습니까? 자, 그러면 요 시간대와 사시, 오시, 미시, 신시, 유시, 술시, 그리고 해시, 자시, 축시의 시간대는 나중에 이제 삼합을 하면서, 방합을 하면서, 육합을 하면서 말씀을 마저 드릴게요. 왜 그러냐면 이거는 우리는 계절과 시간대를 원령을 기점으로 해서 보는 게 아니라 삼합이나 방합이나 육합을 기점으로 해서 보기 때문에 그때 말씀드리는 게 더 타당할 것 같고요. 먼저 삼합 얘기를 할게요. 삼합은 석삼자죠. 세 가지가 모여서 합이 됩니다. 그러면은 세 가지가 어떻게 되느냐? 삼합의 중심인자는요, 좌우묘유가 중심인자입니다. 항상 모든 합의 중심은 좌우묘유예요. 근데 예를 들면은 방합이라는 건 모일방자예요. 소위 말해서 모일방자라는 얘기는요, 모였다는 얘기는 옛날에 한번 집성촌 한번 생각해 보시겠어요? 그때는 집성촌에는 김씨면 기씨, 김씨, 이씨면 이씨, 말 그대로 성씨가 같은 사람들이 이렇게 모였잖아요. 그러다 보니까는 한 집 건너 사촌이고 한 집 건너 뭐 당숙내고 한 집 건너 다 같은 친척들이 모였단 말이죠. 이럴 때 소위 말해서 외지인이 이사를 오게 되면 집성촌 마을에 외지인이 이사 오면 어떻게 됩니까? 굉장히 소위 텃세가 되게 심하잖아요. 모일방자라는 얘기죠. 그건 무슨 얘기냐? 계절이 모인 거죠. 다시 말하면요, 인이나 묘나 지인이 모인 거죠. 방합은 언제 보느냐? 계절이 모인 거고, 그 다음에 목이 모인 거죠. 그러니까는 인묘지는 무슨 방향? 동서남북 중에서 동쪽 방향. 그렇기 때문에 예를 들면은 어떤 사람이 사업을 할 때 뭐 한강 이북에다가 또는 동쪽의 방향에다가 이럴 때 이 방합을 씁니다. 사주에 따라서. 나중에 이제 실관할 때 풀어 드릴 건데, 일단 모일방자라는 건 기점이고요. 그 다음에 모였다는 얘기는 세력이 크죠. 이렇게 물어볼게요. 이 지역에서 저 지역으로, 저 지역에서 이 지역으로, 이게 방합의 개념이죠. 그래서 예를 들면 어떤 사주에서, 그러니까 신유술이 있고 또 신유술이 있는데, 예를 들면은 우리는 이제 기둥이 네 기둥이니까는 6글자가 올 수가 없어요. 그러면 어떤 사주의 특징이, 예를 들면 이렇게 이렇게 신술이 있다고 칠게요.
예. 자, 그러면 빠진 게 유금이죠. 그 어떤 경우에 유금을 쓰느냐? 요게 요 지역과 요 지역에 빠져 있는 글자가 지금 유금이 빠졌습니다. 유금의 천간은 신금이고요. 그 다음에 유금은 다른 말로 말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그러면은 말과 말이, 그러니까 요 지역에서 빠진 게 유금인데 요 말이라는 게 요 지역으로 또 흘러갈 때, 요럴 때 방합의 개념을 사용을 합니다. 요것만 갖고는 무슨 말인지 모르실 텐데 그건 나중에 이제 실관 명조풀이 할 때 요거 갖고 요런 명조가 있으니까 그걸 갖고 풀어 드릴게요. 자, 어쨌든 방합이라는 게 모일방자라는 거 그거 잊지 마시고요. 그 다음에 삼합은 말 그대로 세 가지가 모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삼합은 어떻게 생각하셔야 되냐면요. 어떤 프로젝트가 있다고 칠게요. 그럼 그 프로젝트를 위해서 일단 사람들이 모이잖아요. 그걸 이루기 위해서. 그래서 모일 결자, 뭔가 이룰 성자, 결성 조직이라고 합니다. 무언가 목적, 프로젝트를 이루기 위해서 모였다. 그게 삼합인데,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자, 묘, 그 다음에 해, 미. 그럼 어떻게 돼요? 이게 해묘미 삼합이죠. 자, 그러면은 우리가 해묘미라고 하면 목이 몇 개입니까? 여러 개죠. 다시 말하면요, 해묘미의 대표성은 가운데 자오묘를 기점으로 해서 만든다고 얘기했잖아요. 그러면은 묘의 천간은 뭘까요? 아, 을. 네, 맞습니다. 을. 그러니까는 해묘미의 대표성은 을목이다. 네, 간모가 아닙니다. 많은 분들이 해묘미의 천간을 갑으로들 보시는데 천만의 말씀, 자오묘를 기점으로 합을 한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자, 그러면은 사유축의 천간은 뭘까요? 당연한 얘기겠죠? 사와 유와 축. 유금의 천간 신금이죠. 그 다음에 인호술은요, 임목과 오와 술토. 자, 그러면은 역시 자오묘라고 했죠. 오화의 천간을 많은 분들이 정화로들 알고 계세요. 아닙니다. 왜? 육식갑자의 원리상 정오라는 글자 없어요. 병오가 있지. 그러니까 이게 지금 명리를 하시는 분들이 명리가 만들어진 시점을 생각을 못하기 때문에 기문능갑이나 유김의 이론을 갖다 붙이니까 정화의 천간을 오화의 천간을 정화로 보고 사화의 천간을 병화로 보는데 그 음양 그러니까 금화호역의 그 이론은 기문능갑에서 써먹는 거지 명리에서 쓰면 안 됩니다. 다시 말할게요. 명리는 당나라 때 만들어졌어요. 육식갑자는 그 이전에 만들어졌고 그 원리를 명리에서 차용을 한다고 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명리가 만들어진 시대에서는 병화가 오화랑 만나는 거지 병화가 사랑 만나는 육식갑자의 원리상 병사는 없어요. 정오도 없고요. 정사나 병호가 있죠. 오화의 천간은 그러니까 인호술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면 오화의 천간은 병화예요. 요거 착각하시면 안 됩니다. 그러면은 이제 신자진 남았네요. 똑같은 원리예요. 자수의 천간이 계수 아닙니다. 그러니까는 자수의 천간을 계수로 알고 해수의 천간을 임수로들 그렇게 고전하신 분들은 그렇게들 보고 계시는데 육식갑자 원리상 그런 거 없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개해가 있고 임자가 있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신자진의 천간이 임수고, 예. 그래서 이게 여기서 이제 뭐 이 양간이 대피성을 준다 해갖고 해묘미의 천간을 갑으로 보고 사유치의 천간을 경금으로 보시는데 이거 저는 그렇지 않다라고 말씀을 드릴게요. 해묘미의 천간은 을목이고 사유치의 천간은 신금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인호술의 천간 병하고 신자진의 천간이 임수가 됩니다. 네. 자, 그럼 이 얘기를 왜 하느냐? 우리가 해묘미를 했다. 삼합이 돼서 결성이 된 거죠. 그럴 때 대표성은 누구한테 주느냐? 우리도 저기 그렇잖아요. 군대에서 1소대, 2소대 할 때 대표성은 누구한테 줘요? 소대장. 근데 소대장이 혼자 있어요? 아니면 소대원들하고 같이 있어요? 당연한 얘기죠. 얘가 대표성을 준다면은 해묘미라는 소대원들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 을들이 모여 있는 거지, 을 하나가 딸랑 있는 게 아니죠. 그래서 여러 을들 중에서 얘가 누가 대표를 갖고 있냐. 그러니까 정확히 표현하면은요, 여러 묘목들. 왜? 좌우묘가 중심이니까. 그러니까 여러 목들 중에서, 묘목들 중에서 대표를 을로 받고, 똑같은 얘기예요. 여러 금들, 특히 유금, 여러 유금들 사이의 대표성이 신금이고, 인호술 할 때 역시 대표성은 병화, 신자진의 대표성은 임수가 되는 거지, 딸랑 한 글자로만 보시면 안 됩니다. 이해하시겠죠? 그러니까 해묘미라면은 여러 목들이 모인 거고, 인호술이면 여러 화들이 모인 거고, 신자진은 여러 수가 모인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사유축이면 여러 금이 모인 거죠. 그거의 대표성이 을목이나 신금이나 병화다, 임수다 라고 보시면 되는 거예요. 그게 삼합이고, 그럼 이런 걸 언제 써먹을까요? 이건 사주 풀 때 얘기할 수밖에 없어요. 왜? 너무 써먹기가, 이걸 모르면은 사주를 못 봅니다. 소위 말해서 합의 원리, 지지가 삼합의 원리,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걸 모르면은 사주 보기가 어려우니까 요거는 이제 기본을 응용한 실관풀이 할 때 반드시 설명을 드릴 거예요. 일단 이런 게 있구나까지만 알아두시면 되고요. 그러면은 방합, 임묘진, 사오미, 신유술, 해자축, 그 다음에 삼합은 인호술, 신자진, 해묘미, 사유축, 이렇게 말씀을 드렸고, 그 다음에 이제 육합 얘기를 해야 되는데, 육합은 말 그대로 6개가 합을 한 거죠. 어떻게 합을 하느냐? 사실 이 육합은 우리 물상에서는요, 진유합하고 인해합만 써먹어요. 근데 이제 계절론에 입각한, 그러니까 저도 역시 고전 공부를 했던 사람이니까, 자, 참고적으로 이제 제가 옛날에 고전 강의할 때 어떻게 강의를 했었냐면요, 계절에다 갖다 붙이기 때문에 육합이라는 게, 예를 들면 이렇게 말씀을 드릴게요. 자축합 토라고 했죠. 왜 토냐? 물이 꽝꽝 얼어. 왜? 자월하고 축월은요, 동지와 섣달이에요. 그러니까 저기 흥부가 그 형님 놀부한테 쫓겨날 때 그런 말 하잖아요. 동지 섣달이 추운데 어디로 가야 되냐고 막 엉엉 울고 그러죠? 예. 그렇기 때문에 자월과 축월은 물이 얼죠. 얼으니까 얼음이야. 그러니까 땅과 같아. 건너갈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자축합 토가 됐다면은 인해한 목이라고 하죠. 임목과 해수. 자, 왜 목이냐? 우리가 큰 나무 있죠. 묘목도 말고 작은 나무 말고 큰 나무를 언제 옮겨 심는 게 가장 좋을까? 큰 나무는요, 늦가을이나 이른 봄에 옮겨 심어요. 늦가을이면은 이제 소위 말해서 수월이 지난 해월, 입동 전 무렵과 이른 봄이라고 했죠. 입춘 무렵. 소위 말해서 큰 나무를 옮겨 심을 때, 큰 나무는요, 뿌리를 잘 캐갖고 옮겨 심어야 되잖아요. 그리고 참고적으로 옮겨 심을 때 방향도 맞추셔야 돼요. 예를 들면은 여기 지금 심어져 있는 나무가 있어. 그러면 가지가 동쪽으로 뻗어 있죠. 그럼 그걸 그대로 기억을 했다가 옮겨 심을 때도 동쪽 방향에 맞춰서 해야 돼요. 그래야지 나무가 안 죽습니다. 그래서 인해한 목이라는 거는 계절적으로 얘기하면은 큰 나무를 옮겨 심는 시기가 늦가을과 이른 봄이기 때문에, 그래서 인해한 목이라면, 자, 묘소라고 화라고 했죠. 이건 무슨 얘기냐면요, 새벽이나 그 다음에 술 쉬면은 이제 해가 져서 슬슬 이제 저녁에 아궁이 불 때야 되는 거죠. 부뚜막에 불 때는 시간대예요. 묘술 화가. 그러니까 새벽에 밥하기 위해서 이제 밤에 이제 술시에 불을 떼지만은 새벽 시간이 되면 불이 꺼지잖아요. 그럼 그때 다시 또 불을 살려야죠. 묘수라 화, 아궁이에 불 뗀다, 이런 뜻이고. 그리고 진유합금이라는 것도 농번기에 농사를 언제 진다고요? 모내기 진월에. 그럼 언제 추수한다고요? 가을에 추석 무렵에. 그래서 진월에 모내기에서 6월에 추수한다. 이게 진유합금이고. 왜? 돈이거든요, 쌀이.
그 다음에 사신합수라고 하죠. 이게 왜 수냐면은요. 자, 우리가 모내기 때 농사했잖아요. 아니, 그러니까 농번기 때 모내기 했죠. 네. 그러고 나면 제일 필요한 게 뭡니까? 비 내려야 돼. 비가 내려야지 뭐가 자라서 벼가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요때 제일 필요한 게 뭐냐? 비예요. 그런데 비가 제일 필요 없는 시점이 있어. 추수 앞두고. 그쵸? 가을에 이제 추수하기 전에 요때 비 오면은 벼가 안 연그러. 벼라는 거는요, 태양빛을 받아서 연그러지는 거, 그게 쌀이잖아요. 왜냐면 봄에 심어서 한여름에 태양의 양기를 받아갖고 연그러지는 거, 양기가 가득 들어가 있는 게 그게 쌀이거든요. 그런데 요때 비가 오면 어떻게 돼요? 농사 망쳐. 그죠? 그러니까 제일 필요할 때가 물이고 비고, 제일 필요 없을 때가 이때가 비죠. 사신 합수가 그래서 수가 된 거야. 어떻게 보면 이게 배신제압이라고 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필요할 때 비가 안 오고 필요 없을 때 비 오면 배신이죠. 그래서 이게 사신합수라는 얘기가 나온 거고, 그 다음 오미합화라고 하죠. 묘술합도 하고 오미합도 한데, 이게 어떤 차이가 있느냐? 5월과 미월은 여름 중에서 한여름이죠. 가물어지면 어떻게 될까? 땅이 갈라진다, 땅이 탄다. 들어보셨죠? 그래서 오미합화라는 거는 계절이 가뭄이 들어서 땅이 쫙쫙 갈라지면 그걸 땅이 탄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육합의 원리가 농사 짓는 시대 때 이 농번기의 원리 때문에 나온 거예요. 그래서 계절론이나 격국용신을 하는 분들은 이런 원리를 알고 계시라고 미리 말씀을 그러니까 드린 거고, 우리 물상에서는 인해합과 진유합만 쓴다. 왜? 우리는 오행의 생극을 본다고 했죠. 오행을 갖고서 목국토냐 토국수냐 뭐 이런 식으로 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는 자축하면 그냥 토국수야. 예, 토국수. 근데 인해합은 해수랑 인목은 수생목이죠. 서로 상생을 했어. 그럼 묘술합은 우리는 어떻게 보느냐? 목국토예요. 그냥 목국토. 그 다음에 진유합은 역시 토생금이죠. 그러니까 요거는 말 그대로 이제 우리도 이제 토생금으로 보는 거고, 그 다음에 사화랑 신금은 화극금이죠. 그리고 오화랑 미토는 화생토라고 보는데, 이거는 이제 소위 말해 이제 시간대를 얘기하는 거니까, 이거는 빼고,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인해합과 진유합만 써요. 수생목과 토생금이니까. 자, 그 다음에 이제 삼합과 방합과 육합을 잠깐 얘기했죠. 그 다음에 인신사의 좌우묘 진술충미를 해야 되는데, 이게 조금 말이 길어질 수가 있는데, 삼합에서 조금만 더 들어가고 얘기를 잠깐 해볼게요. 태양이, 이제 저희는 이제 천간론 얘기할 때, 갑을병정 무경신 임계 얘기할 때, 그때 다시 한번 그러니까 할 거지만 미리 선행학습을 잠깐 할게요. 인시나 묘시나 진시는요, 양기가 샘솟는 시간이에요. 소위 말해서 양기가 인목에서부터 태동한다고 했죠. 그 다음에 묘시가 되면 해가 떠오르고, 진시가 되면 이제 이 아침 해가 훌쩍 뜬 거고, 사시부터 활동하자는 현실적인 시간대잖아요. 우리가 직장 내에서 가장 일을 많이 하는 시간이 사시고, 그 다음에 오시가 되면 점심 먹고, 미시가 되면 이제 소위 말 식곤증이 오는 시간대란 말이죠. 자, 그런데 이때 무슨 얘기를 하고 싶으냐면요, 현실의 시간을 얘기하려고 하는 겁니다. 요때 사람들은 어떤 일을 할까요? 예를 들면은 인시에 소위 말하는 성직자들이 새벽 예불을 한다, 뭐 한다 하면서 새벽 기도와 새벽 예불 때문에 일찍 일어나시죠, 성직자들은. 인시에. 근데 농사 짓는 분들은 묘시부터 농사 짓기 위해서 활동을 하시죠. 네. 그러고 나면은 바빠요. 농사 짓는 분들은 농사 짓는 대로 바쁘고, 그 다음에 우리 이 도시에서 사는 사람들은 출근 준비해야 되죠. 그러면 요 시간대 일어나서 아침밥 하랴, 뭐 가정주부나 뭐 가정 있는 사람들 애들 학교 보내랴 뭐다 막 정신없이 바쁘죠. 자, 그러면 진시가 되면 어떤 상황이 생기느냐? 집안 깨끗하게 정리하고 출근하는 사람들 별로 없을 거예요. 바쁘니까. 정신없으니까. 그래서 이 진시가 되면은요, 시간대의 특징상 매끄럽게 정리가 되는 시간대는 아니에요.
그러고 난 다음에 사시가 되면은 한참 열심히 일을 하는 시간대고 가장 능률적으로 일을 하게 돼요. 이 시간대가. 태양이 가장 힘을, 소위 말해서 이제 너무 뜨겁지도 않고 너무 약하지도 않은 그 태양이 시작되는 시간점. 소위 말해서 요 사옴이라는 기간을 뭘로 보느냐? 이게 이제 병화가 활동하는 시간대다. 그러면은 임묘진의 시간대는 뭐가 활동하느냐? 목이겠죠. 간목과 을목. 그러면 신유술의 시간대는 금이겠죠. 예, 경금과 신금. 그다음에 해자축의 시간대는 이제 임수와 계수를 얘기할 테고요. 그런데 이렇게 먼저 얘기를 할게요. 임묘진 사오미는 양의 시간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러니까는 양이기 때문에 목화를 뜻한다면은 신유술, 해자축은 금수의 시간대예요. 그러니까는 음의 시간대가 시작하는 거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음의 시간대가 겨울로 한밤쪽으로 흘러가는 거니까 금수가 시작되는 시간대죠. 상대적으로 사주가 계절하고 상관없이 오행을 얘기하는 거예요. 신유술이나 해자축이 많으냐, 임묘진이나 사오미가 많으냐에 따라서 양기가 많으냐, 음기가 많으냐, 이런 그 음양의 기운을 생각을 하실 필요가 있고요. 예를 들면 어떤 사주의 특징이 금수가 강하다. 그럼 상대적인 궁합을 얘기할 때는 목화가 강한 사람을 만나는 게 좋겠죠. 음양은 상대적이니까. 이런 식으로 시간대가 있다라는 것만 일단 기억을 해 두시고요. 그 다음에 인호술, 해자축, 사유축, 그 다음에 신자진 얘기했죠. 신자 기억을 하실 수 있을 거라고 봐요. 왜냐면은 지난번에 하신 거니까. 번개가 치고, 그 다음에 양기가, 그러니까 소위 말해 번개는 이게 양의 기운이지, 그러니까 양기잖아요. 그게 땅 속에 들어갔다고 했죠. 그러면 땅이 소위 말해서 이제 이게 양기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종자 곡식들이 그 기운을 머금어서, 그래서 이제 이때 친 번개가 땅에 들어가서 요때 천지 만물이 무성해진다 라고 했었던 거, 신자진 기억하실 거라고 봅니다. 자, 그러면은 신자진, 그래서 천지 만물이 무성해진다고 해서 이제 수를 뜻한다면은 수는 물이 지었다. 물 숫자, 물이 중자 기억하실 거라고 봐요. 그래서 그게 수라면 인호술은 화죠. 왜 화가 되느냐, 특히 왜 병화냐. 태양이 떠오르는 시간, 인시, 그 다음에 태양이 가장 높이 떠왔죠. 오시. 태양이 주무시로 가는 시간대, 술시. 태양이 떠오르기 시작하려고 하는 거, 양기가 샘솟는 시간대가 인시, 그 다음에 꼭대기로 올라가는 게 오시, 그 다음에 술시는 태양이 지는 시간대죠. 네. 그 다음에 이게 그러니까 인호술이고, 그래서 병화를 얘기하는 거고. 그 다음에 지금 이제 사유축 얘기를 해야 되겠죠. 자, 사유축은 왜 금이냐. 금이라는 거는요, 땅 속에 묻힌 것이, 기억하실 거예요. 머금을 함자, 흑토자. 땅 속에서 머금어져 있는 것이 빛난다. 그래서 그걸 캐기 위해서는 혼자서 캘 수 있다 없다? 여러 사람이 무리지어서 캔다고 했죠. 그러다 보니까 무리를 짓다 보니까 그 중에서는 명령을 한 사람이 있고 명령을 받는 사람이 있다. 그래서 무리지어서 얘기하는 분들, 소위 말해서 권력을 지녔다, 금권을 지녔다 라고 했던 거 기억하실 거예요. 금의 특징 얘기할 때 얘기했으니까. 그러니까는 사유축이 왜 금이냐. 우리가 땅 속에서 재련한 금은 용광로에 들어가 녹여야 되겠죠. 사화가, 용광로,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화가, 이게 이제 불순물을 재련하는 게 사화라면은 재련된 불순물이 만들어져서 진짜 그릇이 된 거죠. 그게 유금이고 천간 신금이에요.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이제 만들어진 금이잖아. 왜냐면, 그러니까 우리가 과거에는요, 대장간이나 이런 데가 마을마다 하나씩 있었어요. 그래갖고 대장간에서 뭐 호미도 만들고 뭣도 만들고 쇠붙이를 만들었잖아요. 근데 요즘은 어때요? 대장간 없죠. 거의. 예. 이제는 쇠붙이를 이미 만들어서 파는 거잖아요. 그러니까는 이미 만들기 시작을 해서 우리가 보는 거는 만들어진 완전한 완성품을 보는 거예요. 칼도 그렇고 모든 쇠붙이 우리가
시장 가서 사오는 것들은 다 만들어진 금이죠. 그래서 사화가 유금과 만나고, 그 다음에 축이라는 거는 뭐냐면은요, 이게 진술측면 창고라고 얘기했잖아요. 그러니까는 모여 있는 데예요. 금이 모여 있는 거. 쉽게 말하면 이제 우리가 저기 총기 같은 거 있을 때 한 군데다 모아서 관리하죠. 옛날에는 칼 같은 걸로 한 군데다가 병창 기지라고 했나요? 어쨌든 칼이나 창이나 활이나 이런 거 한 군데다 모아서 관리하듯이 총도 마찬가지. 소위 말해서 금이라는 건 살상 능력이 있기 때문에요. 일개 개인이 관리하지가 않아요. 그래서 도검도 개인이 관리하려면 허가증을 받아야 되고. 그래서 소위 금이 모여있는 창고입니다. 그래서 사유축의 사화는 용광로 같이 금을 만드는 어떤 그 큰 불순물을 제거한다면은 우리가 보는 금은 만들어진 유금, 천간의 신금, 그 다음에 그것들을 보관하는 데가 축토라는 창고고요. 이게 사유축 금입니다. 자, 그러면은 인호술 했고 신자진 했고 사유축 했으니까 빠진 게 뭐예요? 해묘미. 자, 해묘미는 이렇게 보시면 돼요. 나무의 성장 주기는 12년이에요, 사실은. 우리가 볼 때 나무가 큰 나무가 있고 작은 나무가 있죠. 큰 나무는 거목이라고 하고 걔네들은 성장 주기가 12년에 한 번 꼴이에요. 그런데 진달래, 개나리 이런 것들 있죠. 소위 말해서 1년에 한 철 꽃피는 거. 이것들은 키가 작은 그러니까 큰 나무가 아니라 작은 나무들이죠. 얘네들의 특징이 뭐냐면은요. 묘월,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이제 해묘미를 얘기하려고 하는 건데, 목은요, 언제 가장 그 이파리가 무성할까요? 미월입니다. 무슨 얘기를 하려고 하냐면은, 자, 해묘미라는 개연성을 이해를 하시기 위해서는요, 목이라는 특징을 아셔야 되는데, 우리가 지금이 이제 제가 촬영하는 이 시점이 입동 무렵이에요. 그러니까는 입동이다 보니까 낙엽이 떨어지고 날이 추워지고. 왜 그럴까요? 왜 낙엽이 떨어질까요? 나무 입장에서는요, 1년을 나기 위해서는 뿌리를 기운을 응축시켜야 돼요. 그러니까는 나무는 뿌리의 기운이 모여 있다가 그 기운이 쭉 퍼져 올라가서 새싹이 싹이 나기 시작을 해갖고 그 싹들이 무성해지는 게 미월입니다. 자, 그러면 이때부터 나무는 팽창을 했다가 다시 수축을 합니다. 왜? 가을과 겨울을 나기 위해서. 그러니까 우주가 그렇잖아요. 뭐 빅뱅 이론 나오잖아요. 빵 터져갖고 쭉 확장을 했다가 뻗을 만큼 뻗고 나면 다시 또 수축을 한다고 하죠. 그러면 이제 소위 말해서 이제 우주에 이제 가을이 된다 뭐 이런 얘기가 나오지 않습니까? 같은 원리예요. 나무라는 거는요, 요때 묘월부터 입동, 그러니까 입춘에는요 아직 싹이 안 나와요. 입춘이 지나갔고 우수 경칩이 될 때부터 이제 소위 말해 나무에 파릇파릇하게 싹이 나죠. 그게 묘입니다. 요때는 싹이 나지만은 그걸 우습게 볼 수가 없는 게 이때 난 싹이 생명력이 강해갖고 가장 무성해지는 시간이 미월이죠. 자, 이때부터 나무는 살기 위해서 이파리를 죽입니다. 가장 무성한 시점에 이파리를 떨어뜨리기 위해서 이때부터 왜 가을에 숙살직권이 시작되면은 소위 말해 추풍 낙엽이 되는 거예요. 가을 추자, 가을 바람에 낙엽은 어떻게 돼요? 떨어진다. 떨어질 낙자, 낙엽, 잎사귀 엽자. 추풍 낙엽이 그런 뜻이 굉장히 사실 무서운 말입니다. 추풍 낙엽이. 가을 바람에 잎사귀 떨어지듯이 다 죽여버리겠다는 얘기 아니에요. 이게 소위 말해서 금의 살상 능력이죠. 그래서 해월이 되면은 나무는 살기 위해서 모든 기운을 뿌리에 뭉치죠. 살기 위해서 뭉친 거예요. 죽으려고 뭉친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는 해월 입동 무렵에 돼서 나무가 잎사귀가 떨어져서 별 볼일 없어 보이지만은 그거는 미래를 위해서 준비를 한 거죠. 그래서 이 해묘미라는 개연성은요, 왜 미토가 목의 창고고 왜 묘지냐. 이때부터 목이 소위 말해 이파리, 양적인 팽창을 그만두고 음적인 수축으로 들어간 시점이에요. 이게 해묘미입니다. 자, 이런 식으로 이제 지금 삼합의 인호술, 해묘미, 그 다음에 사유축, 신자진 이렇게 삼합이 왜 삼합인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린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인신사의 좌우묘 진술승리 얘기를 해야 되는데, 원래 이건 명조랑 얘기를 하면은 사주를 풀 때 명조랑 풀면 좋긴 한데, 일단 맛만 보여드릴게요. 어떤 건지. 무슨 얘기를 하려고 하냐면은, 인신사에는 임목과 사화, 신금, 해수, 재밌는 거는 입춘이라고 해요. 입하, 입추, 입동, 들립자. 언제? 봄에 들었고, 여름에 들었고, 가을에 들었고, 겨울에 들었죠. 야구로 따지면 1번 타자야. 임금이 행차하기 전에 신하가 먼저 가서 임금이, 소위 말하는 임금이 어디를 간다고 쳐요. 왕이 행차를 하는 거야. 그러면은 사전에 거기 가갖고 확인을 해요, 안 해요? 이상이 있는지 없는지, 길은 잘 나와 있는지 안 나와 있는지, 그런 거 막 확인하죠. 그래서 인신사회를 다른 말로 하면은요, 신하그룹이라고 합니다. 왕이 행차하기 전에 신하들이 가서 길을 닦죠. 그러면은 이럴 때는 왕이 행차하는 시간대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시간대에 맞춰 일을 하려면은 동작이 빨라야 돼요, 굼떠야 돼요. 너무 당연한 얘기해서 또 짜증내시네. 당연한 얘기지만은, 야구의 1번 타자라고 얘기했죠. 발이 빠를까요, 늦을까요? 1번 타자들은. 물 좀 마시고요. 자, 1번 타자들의 특징은, 일단 번트를 내든 때리든 어쨌든 빨리 가서 1루에 진출을 해야 되죠. 그래야지 다음 타자들이 점수 낼 수 있는 방법 밀어주기를 해야 되는 거니까. 그게 인신사의 특징이야. 얘네들은 계절의 첫머리죠. 그러니까 빨리빨리 가서 뭔가를 행동을 하죠. 그래서 이거를 고전에서는 지살이다, 역마살이다 라고 얘기를 한 거죠. 자, 우리는 12신살 이론을 안 쓰기 때문에, 물상에서는 12신살 포태법을 안 쓰기 때문에 인신사의 특징만 얘기를 할게요. 계절의 첫물이기 때문에. 그 다음에 시간대로 보면 인시, 사시, 신시, 그 다음에 이제 해시. 자, 요 시간대가 또 재밌는 건 뭐냐면요, 인시는 아까도 얘기했지만은 하루를 준비하는 시간대의 출발점이라고 했죠. 그러니까 이때부터 바쁘게 움직인다고 얘기를 했고, 또 사시도 일의 능률이 가장 높아지는 시간대라고 말씀을 드렸고, 그 다음에 점심 먹고 나른했다가 퇴근 앞두고 열심히 일해야 된다 하는 게 또 신시예요. 왜? 좀 있으면 유시부터는 퇴근 준비하느라고 바쁘니까. 그 다음에 해시라는 건 뭐냐면은요, 저녁밥 먹고 잘 준비해야 되죠. 이제 씻을 사람 씻고, 숙제할 사람 숙제하고, 공부할 사람 공부하고, 그러고 잘 준비하는 시간이 해시야. 바빠. 하루 중에서 제일 바쁜 시간이, 인시는 물론 요즘에는 이제 늦잠 자는 사람들이 많으니까 그렇지만, 옛날에는 인시부터 바빠요. 인시, 사시, 신시, 해시가 제일 바쁜 시간대입니다. 그리고 이 시간대의 특징이기 때문에 움직이는 게 많고, 움직이다 보면, 바삐 움직이다 보면은 몸에 상처가 많이 날까요, 안 날까요? 그래서 옛날에는 근거가 그거예요. 인신사회가 있으면 몸에 흉터나 수술 자국이 있다. 왜? 바삐 움직이는 시간대니까, 그러다 보면 상처가 많이 날 수 있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많이 했는데, 자, 나름의 근거는 있어요. 그렇게 옛날에는 이제 봤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고요. 그래서 이게 신하그룹이라면, 좌우묘는요, 이걸 기점으로 합을 합니다. 무슨 얘기냐? 아까 뭐라고 했어요? 해묘미, 해묘미. 중심인자가 뭐? 묘목. 사유축, 유금. 예. 좌우묘를 기점으로 합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얘가, 다시 말하면 왕을 기점으로 해서 신하가 모이고 백성이 모이는 거죠. 그러니까는 왕만 있으면 아무것도 안 되지만은, 신하가 있고 백성이 있으면은 그 구심점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게 좌우묘예요. 그래서 이걸 소위 말해서 왕지라고 하죠. 인신사회를 장생지라고 하고 신하그룹이라고 얘기하자면은, 좌우묘를 왕지라고 얘기하고 제왕그룹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좌우묘의 특징은 뭐냐면요, 쉽게 안 움직여요. 그러나 한번 움직이면은 여파가 커요. 왜? 중심이 부닥치는 거니까. 합을 해도 혼자 하는 게 아니라 그룹이 합을 하고요. 충을 해도 혼자 하는 게 아니라 그룹이 깨져. 뭔 얘기냐? 좌우충. 자랑 오화만 충하는 게 아니에요. 좌우충을 했다는 얘기는 신자진 그룹과 인호술 그룹이 부닥친 거야.
그러면 좌우충의 다른 말은요, 인신충과 진술충이에요. 그럼 묘유충은 뭐냐? 똑같아. 사회충과 충미충이야. 그룹과 그룹이 왕끼리 부닥치면은, 우리도 그렇잖아요. 예를 들면은 저기 그 일본의 그 아베라는 양반이 뭐 우리나라를 우습게 봐서 막 그 뭐라고 씹으라고 거리니까 우리나라 대통령 문재인 씨가 충돌이 생겼잖아. 대통령과 거기에 일본 소위 말하는 총리가 충돌이 생겼죠. 그러니까 밑에 신하 그룹들이 어떻게 하기가 애매해지죠. 그런 겁니다. 왕과 왕의 충, 왕과 왕의 합. 그러니까 좌우묘라는 거는 제왕그룹이다 라는 걸 알고 계시면 되고요. 진술충미는 다시 말하면 백성그룹이에요. 그러니까 신하와 왕과 백성을 얘기하려고 하는 거예요. 진술충미의 특징이 뭐냐면요, 수의 창고, 화의 창고, 금의 창고, 그 다음에 목의 창고라고 하죠. 물론 이건 포대법 얘기할 때 쓰는 거예요. 우리 물상에서는 이렇게 얘기를 안 합니다. 다만 큰 땅끼리 부닥치고 작은 땅끼리 부닥쳤다. 그러면 진술이 충을 하면은 커다란 변화가 생기고 충미가 충을 하면 작은 변화가 생긴다. 이 정도는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토의 특징은 뭐냐면요, 시간이 오래 걸려요. 땅이라는 거, 한 번 지진이 나면은요, 그때는 그냥 급작하게 확 나지만은 지진이 나기 전까지 소위 말해서 이제 소위 기미가 있잖아요. 진술충매의 그 변화는 터전의 변화예요. 땅의 변화니까. 이 땅의 변화가 반드시 인신사회와 같이 동반됩니다. 그거 역시 이제 풀이를 하면서 말씀을 드릴 건데, 자, 일단 지금 말씀을 드리려는 건요, 제가 계속 말씀을 드렸잖아요. 10간 12지나 이런 것들을 한 번에 다 얘기를 해드리면은 머리 아파서 기억도 못 합니다. 일단 아웃라인을 훑고 세부적으로 들어가고 실관에서 다시 확인을 하고 그래야지만이 되는 거예요. 자, 그렇기 때문에 일단 12지지는 여기서 마무리를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다음에는 다시 한번 이제 소위 말해서 이제 이 십간론에 대해서 이제 예를 들면은 갑을 보고 을을 보고 뭐 병화를 보고 이런 식으로 십간론에 대해서 말씀을 다시 드릴 거예요. 자, 그래서 그거를 끝나고 난 다음에는 또 이제 이 12지에 대해서 또 다시 한번 또 깊이 들어가게 될 것 같고요. 그러고 나면은 이제 신살이란다. 저기 실관풀이를 하게 될 겁니다. 근데 그 실관풀이는요, 복잡하고 어려운 이론이 아니라 오행이 입각을 하고 10간 12지에 입각을 해갖고 어떻게 사주를 푸든가 그런 그 원리적인 얘기를 드릴 거고요. 자, 그래서 오늘은 일단 지난번에 이어서 이제 12지에 대해서 마무리를 했다라고 생각을 하시고요. 자, 그동안 감사하고 이제 이번 시간은 여기서 수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